더 싱글 레이디, 싱글 피플이 말하는 비혼의 세상, 비혼세. 안녕하세요. 저는 해방촌 비혼세입니다. 안녕하세요. 해방촌에서 글쓰는 해방촌 비혼세입니다. 비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다들 이게 맨님이 말하던 팟캐스트 우먼 파이터냐 생각하시겠지만 아니다. 아니고 그냥 글쓰는 작가들 모임으로 오늘은 이진송 작가님, 이다혜 작가님, 정만춘 작가님을 모시고 정만춘 작가님이요? 박철원 작가님, 박철원 작가님. 아니 부캐 이름을 너무 저렇게 있는 이름을 지어가지고 곤란하네요. 박철원 작가님 모시고 출간을 앞둔 그 작가들의 출간 전 우울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명 오늘 모임은 출간 블루스 세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박철원 작가님 굉장히 부끄러워 계시는데 무슨 일이에요? 기가 따가워요. 이겨내야죠. 네, 이겨내야죠. 이겨낼 수 있어. 그러니까. 오늘 또 백신도 맞고 왔는데 박초롱 할 수 있다. 아자아자 화이자. 아자아자 화이자. 뭐야 그게. 아자아자 화이자. 아 그러면 얀센 슬퍼한다고. 아 얀센 있나? 얀센 없을걸? 모더나는 사람들이 그나마 뭐 무던하게 맞아라 맞아, 모더나 이런 소리 맞아. 하던데. 뭐야? 약간 이제 밈을 만들자 이거죠. 억지로 만들고 있어. 있습니다. 지금 이 에피소드로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그리고 또 어쨌든 오늘 작가들 얘기니까 네. 작가로서의 아이덴티티로 네. 수많은 이게 본캐인가요? 어쨌든 부캐 중에 하나든 본캐든 네. 자기소개를 한 번씩 쭉 해볼까요? 네. 네. 먼저 할 사람. 저를 딱 쳐다보시길래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먼저 할 사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애하지 않을 자유, 뭐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비호 미운 청년 새끼. 오늘은 운동하러 가야 하는데 등을 쓴 이진송입니다. 와. 네. 아. 안녕하세요. 저는 프리랜서로 일하는 법이 22일에 나와요. 네, 프리랜서로 일하는 법을 썼고 프리랜서 매거진 프리나프리를 만들고 있는 이다혜입니다. 와. 안녕하세요. 저는 딴짓 매거진을 만들고 딴짓 좀 하겠습니다와 더 사랑하면 결혼하고 덜 사랑하면 동거 이름이 너무 길죠. 동거하나요? 라는 책 등등을 쓴 박초롱입니다. 와. 네, 여러분이 비욘세만 하는 사람으로 알 수도 있기 때문에 걸어서 한 장 속으로 난 슬플 때 몽줌을 쳐 오늘 헤어졌다 원스 인 더블린 등등을 쓴 광민지 작가 겸 오늘은 그냥 비욘세고요. 오늘 작가님들을 모시고 출간 전에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일단 지금 저희가 두 명 앉아 있는데 네. 검은 티 2명에 줄무늬 티 2명 이렇게 앉아 있어. 이렇게 또 팟캐스트 우먼 파이터의 진영이 만들어지는. 탈색한 사람 2명이랑 네. 안 한 사람 2명 이렇게 앉아 있거든요. 네. 아 진정 파우파? 깔맞춤 괜찮네요. 쓸데없는 얘기 한번 해봤습니다. 네, 제가 지목할 약자는요. 저는 나야나. 지금 한껏 쪼그라들어 있는 시기거든요. 네. 지금. 그렇죠. 네, 책을 이미 탈고를 한 네. 지가 좀 돼가지고 어제 이제 그 비혼 에세이 편집자님이 연락을 주셔서 지금 그 PC교를 먼저 1교를 보고 계시는데 그게 자꾸 너무 늦어지고 있다 하면서 기다려달라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답장으로 납작 엎드려서 그따위 기한으로 초고를 준 입장에서 전혀 불만이 없다. 급한 것은 위주도 마음쓰지 내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벌벌 떨고 있어요. 지금 보내놓고. 네. 네. 그러면 지금 동시에 2개의 출간을 기다리고 있는 셈이네요. 네, 지금 이런 식으로 한 번에 2개 책이 나온 걸로 치면은 지금 여기 있는 박초롱 작가님 따라갈 사람이 없거든요. 네네네. 거의 정약용이에요. 네. 거의 쌍둥이 전문이죠. 쌍둥이 출산 전문. 그러니까. 네, 작년에 몇 건 나왔죠? 네. 작년에 5건. 네. 책이 5권. 책이 5건. 다섯 기가지 너무 많죠. 별이 5개. 책이 5권. 조사해봐. 알고 보면 대필 작가일 수 있어. 너무 신기했어. 진짜. 5건. 네. 아유 지금 너무 혼란스러워. 이게
이겨내야죠. 네. 이겨내야 돼요. 이겨내야 됩니다. 네. 아, 팟캐스트 처음 나오는 기분이네요. 아. 네, 분에게 둘러싸여 있으니까. 근데 큰일에는 기본 두 분이 진행하시고 한 분 아니면 두 분 나오면 3-4명 녹음은 사실 자주 있을 건데 네. 아, 근데 이 텐션으로 오시는 분들도 너밖에 없어. 보통은 우리가 제일 텐션이 높고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번 녹음 때 네. 한번 막 웃기는 얘기 드림 몇 번 쳤더니 지금 박종훈 작가님이 그 당시에 내복을 갈아입고 오고 너무 옷을 벗고. 너무 덥다. 그래서 빤스 벗는 기분으로 내복을 벗고 오셨었거든요. 그때 이제 사상 초유의 녹음 중단 사태. 그러니까 내복을 벌어졌다. 벗고 저는 지난주에 다녀왔던 큰일녀 녹음에서 박철호 작가님 완전 기가 쪽쪽 빨려서 나중에는 저한테 노래 언제까지 할 거냐고. 노래를 꽤 하셨거든요. 네, 제가 노래를 꽤 했거든요. 기분이 네, 좋아가지고. 거의 앨범 하나 냈거든요. 네, 그날 지금 밥이 맛있어서 방송 기분이 하나에서. 좋아가지고 네. 계속 노래를 부르니까 나중에 지쳐서 네. 저를 빨리 보내려고 당신을 큰일 나게 할 한마디도 스킵을 하는 거예요. 그럼 본인이 지금 큰일 났거든요. 네, 빨리 집에 가라. 얘 너 엄마 언제 오니? 이런 느낌으로. 너무 힘들거든요. 지금도 책 한 권 5권 냈단 말 하자마자 지금 난리 났어 우리가 지금. 500마디 하고 있어서 정작 자기 책 낸 얘기 못 하고 있다. 무슨 책인지도 아직 몰라. 지금. 오늘 우리 서건이. 만촌 쿼터제 필요해요. 만촌의 말을 초롱님의 말을 지켜주는 그러니까. 만촌 쿼터제 필요하고 25% 쿼터제 가져가자. 네. 편집하시는 분들은 네. 아실 거예요. 이게 너무 한 명 그 양이 줄어들면 이 밸런스를 맞추느라고 다른 사람이 한 말을 되게 많이 걷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만추님, 네. 박초롱 작가님 얘기는 저희가 최대한 살려야 되기 때문에 네. 어디 한번 얘기해 볼까 봐요. 5건 뭐가 나왔는지. 아, 딴짓 좀 하겠습니다라는 딴짓 에세이가 나왔고요. 야망 있는 여자들의 사교 클럽이라는 인터뷰집이 나왔고, 아까 더살돌동 동거에 대한 에세이가 나왔고, 우리 직업은 미래형이라서요. 일과 여성에 대한 거 하나 나왔고, 혁신 그거. 아니다. 그렇다면 4권입니다. 4권. 와 진짜 많이 나왔다. 네. 3개월 분기마다 하나씩인데요. 네. 오. 라고 말하기에는 지금 2달 만에 2분 책 지금 원고 쓰셨다고. 탈고하셨다면서요. 네. 그리고 그게 해놓고서는 가능- 지금 나한테 뭘 많이 내. 근데 혼자 했으면 한 4년 정도 걸렸거든요. 네. 네, 혼자 썼다 그럼 파리올림픽 때 나왔을 수 그렇죠. 있거든요. 저 올림픽을 기념하는 저서가 될 수 있었는데 이제 뭐 그러니까. 개간만춘 이제 1년에서 4권 나왔다. 아. 그런 걸 알 수 있는데 와, 진짜 대단하다. 대단하시다. 원래 꾸준히 쓰는 타입이세요? 아니에요. 제가 그냥 원고를 드렸는데 그냥 이렇게 출간 시기가 겹쳐가지고 여러 가지. 작년에 한 번에 나온 것이지 3년에 음. 걸쳐서 쓴 책들입니다. 그렇구나. 약간 집중받는 게 부담스럽고 저 안 봐주셨으면 좋겠어가지고 다른 사람 얘기하면 안 될까요? 만추님이 저희가 이게 헷갈리니까 통일해야겠다. 만추님으로 통일할까요? 만추님으로 얘기하는 게 편하시죠? 원래 얘기하던 게 있어가지고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네. 그러면 박초롱 작가님으로 아, 통일할까요? 초롱. 네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큰일은 여자가 해야지라는 팟캐스트에서는 만추님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절찬리에 나오고 있는 큰일녀도 많이 들어주시고요. 뭐지? 이렇게 기분 없이 홍보한다고요? 갑자기요? 너무 절찬리 안 나온 것 너무 같아. 절찬이 아닌 거 굉장히 절찬리에 절찬리에 말 나온 김에 한번 하자. 정리 한번 해야 되거든요. 정리 멘트를 한 번씩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했는데 저번에 한번 박종훈 작가님이랑 저희 동네에서 같이 술 마시면서 얘기했을 때 네. 책 쓸 때 어떻게든 그냥 커서를 보고 앉아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되게 깜짝 놀랐거든요. 오. 네,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건지. 그런 말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나는 생각이 안 나면은 차라리 누워서 뭘 생각하면 생각했지 이렇게 띄워놓고 앉아있으면 더 턱 막히는 느낌이 든다고. 저는 근데 뭐지? 다른 걸 하면서 누워 있으면 다른 거에 또 정신이 팔려가지고 글 쓰는 걸 또 까먹어 버리기 때문에 글 쓸 때는 글 쓰는 거에만 집중을 해야 되더라고요. 근데 저도 약간 그런 타입이긴 해요. 그러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만 좀 쓰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사실 계속 밀리고 네. 그냥 머릿속으로 뭔가 정리가 되면 써야지 이러면은 이미 내 하루의 대부분을 다른 일로 소진해버려서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그냥 아침에 일 시작하자마자 2시간 동안 쓴다 이런 식으로. 아침에? 저 아침에 어떻게 써줘. 대박이다.
지금 체력이 약해서. 지금 거의 약간 작가계 가락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아침에 어떻게 해야지? 진짜 부지런하시다. 아니 오전이라고 합시다. 아침이라기에는 오전? 부끄럽다. 몇 시인데요? 10시라면서요. 10시. 아, 아침이지. 그러니까 10시부터 1시 정도까지 이제 쓰는 거죠. 꼭 두 새벽이요. 눈뜨면 2시 반이거든요. 아니 하지만 밤 10시에 침대에 눕는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약간 멋있다고 생각하는 작가의 일상을 살고 있네요. 있구나, 아침에 저런 글을 사람. 쓰고 저녁에 맞아요. 일찍 잔다. 제가 지난주에 템플스테이 갔을 때 스케줄이 그렇던데. 프로동 10시. 아니 그래서 이번 녹음을 제가 오전 10시 어때요? 이랬다가 템플스테이를 또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러셔가지고 진짜. 네. 짐성님은 몇 시부터 몇 시 정도로 쓰세요? 저는 대중 없죠. 저는 제가 내킬 때 쓰기 때문에 음. 어떨 때는 뭐 마감이 땡기면은 새벽 4시, 5시에도 쓰고 있고 어떨 때는 조금 나도 저렇게 살아봐야지 할 땐 아침에 좀 쓰고 예전에 한번 정말 급하게 책을 썼을 때는 그냥 하루 종일 썼어요. 그래서 하루에 3개 쓴 적도 있는데 그러면 그냥 하루 종일 글만 쓰는 거예요. 밥 먹고. 그게 그래서 나와요? 맞아. 세 개가 나와요? 어떻게 뭐 닥치면 하게 되는 거죠. 이제 미루는 사람들은 좀 그렇게 돼요. 와. 아니 근데 하다못해 똥을 싸도 제때 네. 먹어야지 생산할 수 있는 죽이라는 네. 게 있는데. 네. 맞아. 진짜 신기하다. 네. 이제 벼랑 끝에 매달리면은 사람이 왜 근데 나는 그게 미루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돼서 미룰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 그런 것도 거는 있어요. 맞아요. 저희가 항상 얘기를 하는 게 어떻게 얼렁뚱땅 된 경험들이 쌓이고 쌓여서 점점 더 우리를 벼랑으로 밀어가는 맞아. 곧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직까지는 얼마 안 한 두세 걸음 아직 남아있던 것 벼랑에 같은데 살고 있다. 아직까지는 그 기적적으로 지옥의 샤브샤브에서 살짝 데쳐지며 살아왔으나 곧 훅 담긴다. 예. 그러니까 신기하다. 그럼 네. 보통 에세이를 계약을 하시잖아요. 네.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에세이를 써봤으니까. 그러면은 약간 어떤 루틴으로 써요? 뭐 일주일에 하나씩 쓰시는지 하루에 하나씩 쓰시는지 어떤 식으로 써요? 저는 그 계약을 할 때 제가 얘기를 했던 게 언제까지 원고 다 주세요 하면 제가 안 드릴 거다. 그래서 2주에 한 번씩 드리겠다. 근데 제가 그렇게 한 이유는 저는 이제 외주 작업을 주로 했잖아요. 근데 네. 외주에서 마감이 늦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내 박혀 있어서 이거를 줘야 되면 어떻게든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주에 한 편씩 처음에 썼어요. 그러니까 한 2주에 이제 그거를 보내려면 그러니까 저는 하루에 글을 완성도 있게 다 못 쓰는 편이어서 예를 들어 오늘은 일단은 러프하게 쓰고 그 다음날 보면서 또 수정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조금씩 완성도를 높여서 보내는 식으로 하는데 막판에는 저도 그냥 계속 써지는 꼭지부터 쓰긴 했는데 하루에 한 꼭지를 그냥 딱 끝내는 경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와. 왜냐하면 저는 한 번에 안 되는 사람이어가지고 그래서 뭐 내가 일주일 뒤에 해야 되면 그거를 이제 한 3일 정도로 두고 첫 번째 날은 어디까지, 두 번째 날은 어디까지, 세 번째 날은 마침표 이런 식으로 해야지 나오는 성격이 거의 약간 창세기 이런 데서 첫째 날은 물을 만드시고 둘째 날은 뭐를 만드시고 주님인가? 7일째 사람을 만드셨다. 7일째 쉰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일요일 아니에요? 맞아 주일? 맞아. 네. 그러네. 평생 성당에 적을 두고 있는 사람이 나이롱이기 때문에 또 잘 모른다. 네, 주님을 주 7일째로 만들려고 하죠. 근데 그러니까.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일요일이 한 주 시작이라면서요. 그럴걸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던데 정말 엄격한 그러니까. 사람들은 노는 것도 안 되던데. 저 어렸을 때 동아일금 그게 제일 쇼킹했거든요. 노는 게 왜 안 돼요? 노는 것도 노는 게 아니라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고요하게 있어야 되더라고요. 아주 뭔가 수련 네, 조용하게 날처럼? 그리고 경건하게. 그래서 어릴 때 이제 외국 동화 같은 걸 읽으면 애들이 일요일에 썰매 타고 싶어 하고 하는데 그게 다 금지야. 집에서 얌전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어머. 그래서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일요일 우후 이게 아니구나. 좀 그런 게 좀 있었는데. 기독교인 여러분 그렇다면 일요일날 템플스테이를 가시면 부처의 품 안에서 가만히 있을 수 있다. 산채 비빔밥 먹을 수 있다. 그럼요. 살생하지 네. 않고. 네. 추천드립니다. 그렇구나. 아무튼 뭐 다른 분들은 어떻게 쓰시 뭐 또 쳐다보니까 또 눈 떠는 거 봐. 나는 딴 데 보고 있어야지. 아니 원래 박철웅 작가님 원래 저랬나? 아니었죠. 클라이밍 하면서 기력을 거기다 다 쓰셨다가 지금 잠시 약간 입원 생활을 하시다가 지금 백신 아니, 맞은 지 2시간 돼서 그래요. 시간 이제 2시간 됐는데 지금 계속 맞았어요. 열이 나고 심장이 지금 두근거려요. 오늘 약간 그 영명으로 카운트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투명 인간이야 지금. 글 쓸 때 네.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원고를 보내겠다고 편집자랑 보통 약속을 하고 이때까지 그 책 쓰는 동안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어요. 와. 멋있어. 그죠? 그래가지고 저는 제가 이 다음에도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띠로리. 대반전. 올해 책을 이제 작년에 계약했구나. 작년에 계약해서 올해 내기로 한 작가님한테 현암사 이랑 편집자님 죄송합니다. 편집자님한테 일주일에 한 번씩 보내겠다. 네. 난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다. 이렇게 큰 소리로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4월 마감이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까지 왔고 얼마 전에 편집자님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12월까지라도 어떻게 해보자. 그래서 뭐 약속 못 지키고 있어요. 바뀌는 것 같아요. 아 그치. 근데 또 어떤 글이냐에 따라 다를 것 같기도 하고. 맞아. 맞아. 그냥 매주 나올 수 있는 글이 있고 또 그 아닌 글이 있잖아요. 맞아. 진송님은 어떠신데요? 저는 좀 몰려서 폭발적으로 몰아서 쓰는 타입이어서 마감을 주로 어긴 적은 없는데 2번 정도에 나눠서 드리거든요. 처음 드릴 때 한 번 한 절반 정도를 드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 때 이제 최종적으로 한 번 더 드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드리고 마지막에 좀 몰아서 쓰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평소에 생각을 하고 이것저것 보면서 계속 수집을 좀 하는 편인 것 같고 그 평소에도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어느 순간 이제 앉아서 쓰기 시작하면은 그때그때 보고 모으고 쌓았던 것들을 꺼내서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일주일에 한 번씩 쓴다거나 하는 것들이 저한테는 좀 맞지는 않았고 왜냐하면은 시간이 지나면은 또 거기 저 기준으로는 추가해야 될 게 생기고 새로운 것들 뭐 예를 들어 비유를 쓰려고 해도 이건 이미 벌써 시간이 지난 것들 유행이 지난 것들 그런 것들이라서 좀 몰아서 쓰는 타입이에요 저는. 그러면은 저기 칼럼 연재하실 때는 네. 어떻게 해요? 그것도 이제 그 전날에 시작을 하죠. 진짜 대박이에요. 네. 그 전날이 짐송님의 전날은 항상 그 출근해서 편집자가 보실 수 있으면은 그러면은 그 저는 이제 전날이에요. 9시 출근이시다. 그럼 8시 59분까지 전날이거든요. 네. 우리의 시간은 무한대로 늘어난다. 너무 웃긴 게 짐송님이 그 몇 개월 동안 저랑 같이 오전 10시에 온라인으로 출근하는 모임을 했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은 갑자기 저 일단 열긴 열었는데 제가 12시까지 칼럼 보내야 돼가지고 너무 바빠가지고 일단 열기만 할게요. 그래서 10시 반인데 12시까지 칼럼을 12시까지 칼럼을 보내서 쓰고 있다고요? 맞아요. 이게 되네. 이게 되네? 천재인데? 네. 근데 분량 꽤 부럽다. 되잖아요. 분량은 A4 2장 정도 되고요. 그걸 1시간 반에 쓴다고요? 2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빨리 쓴다. 그래서 저희 마감이 10시고 오픈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아침 8시에 일어나서 쓰기 시작할 때가 있거든요. 아침 8시에 일어나서 쓰기 시작하면 너무 열심히 쓴다고 지각하는 거야. 들어가는 걸 까먹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보면 또 나의 적립금이 누적되고 있고 벌칙이. 저도 글쓰기 모임 할 때 너무 꽂혀가지고 신나게 쓰면서 와 오늘 진짜 대박이다 해놓고 인증샷 안 올려서 10,000원 낼 때. 맞아. 저도 그런 적 있어요. 너무 꽂혀가지고. 끝내줬어 이러고 이제 그냥 자는 거야. 맞아. 대단한 나 이러면서. 네. 저 오늘 칼럼 마감 날이에요. 백신 맞았는데 괜찮겠어요? 목요일 나는 진짜 목요일 12시까지 보내줘야 되는데 네. 주제를 아직 생각을 안 했어요. 같이 지금- 정해봅시다. 뭐예요? 지금 약간 같이 하자. 그 유미의 너무 좋다. 세포들처럼 지금 초롱의 세포들 한번 힘을 내봅시다. 그래 어디 한번 해보자. 집단 지성의 힘. 네. 한국일보에서 연재하는 삶과 문화 칼럼이고 아이고, 이제는- 어려워. 아이고 뭐야 그냥 매체 이름만 말했잖아. 뭐가 어려워. 한국일보 3 문학 3개가 다 어려워요. 굉장히 다 어려운 어렵거든요. 애들이네. 너무 어렵다. 지금 3도 힘들어. 니체 정도 와야 되거든요. 니체. 장학 퀴즈인 줄 알았어. 한국일보 산문화 B 어렵다. 정답. 정답. 졸라 어렵다. 그거예요. 지난주에는 뭐 썼? 바로 지난 전 회차에는 뭐 쓰셨어요? 기억이 안 나는데. 여러분 백신 맞은 날에는 꼭 쉬시길 바랍니다. 자자 하이자. 그 런닝맨 보면 지석진이 백신 맞고 촬영해서 너무 웃겨. 그날 하루 종일 지휘자라고 불리면서 사람이 약간 제정신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그럼 오늘 뭐 화이춘 이런 걸로 불러드릴까요? 했더니 굉장히 싫어하셨는데 지금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진짜. 한국일보 삼문화. 그러니까 청년 세대의 어떤 네. 취미생활 이런 거 얘기하면 돼요. 뭐 요즘에 뭐 시의성 있는 뭐 없나요? 오징어 시성이는 오징어 게임?
그거는 위근우 작가님이 되게 잘 써주셨던데. 그리고 얼마 전에 그 하미나 작가님도 잘 써주셔가지고 아. 제가 그분들 곁에 서고 싶지는 않네요. 상가 문학이면 그냥 작가로 사는 삶에 대해서 얘기하면 되지 않을까? 아, 그렇지. 출간 블루스 써. 좋다. 그러면서 뭐 비욘세 드릴게요. 홍보도 좀 하고. 드릴게요. 갖다 쓰세요. 약간 작가가 옛날에는 예술가였는데 지금은 노동자로에 맞아. 가깝게 바뀌었잖아요. 뭐야 왜 이렇게 아이디어들 좋아? 그 약간 그런 거에 근데 대한 약간 얘기를 해주면 그런 좋을 것 것도 같아. 얘기하면 좋겠다. 너도 노동 문제 얘기하지 마. 아니 그게 아니야. 글은 싼데 왜 모두들 글을 쓰고 싶어야지? 아무도 글을 안 읽는데 왜 왜 글을 다 글을 쓰고 쓰- 싶어 하는가? 글은 싼데 왜 글을 쓰고 싶어 할까? 글이 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팟캐스트를 왜 지속하고 있겠어요? 돈이 안 되니까 이렇게 재밌는 거야. 갑자기 큰일 나면 누가 제작비 한 회에 막 100만 원씩 준다. 그때부터 되게 하기 싫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를 지금 밀리베왕이랑 제가 아니지. 갑자기 방송하다가 목이 아프네요. 도라지 좀 먹고 올게요. 이렇게 되는 거지. 하지만 저것은 비욘세님 개인의 의견이고 저는 네. 밀림의 왕 회당 100만 원 주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꼴미 꿀미꿀미. 난 자본주의의 강아지. 이게 방송이랑 칼럼이랑 팟캐스트랑 이런 걸 여러 개를 하면은 팟캐스트가 제일 재밌어서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자꾸 이것만 나의 자유의지라고 착각하고 앉아있는 거야. 아니야, 이거 엄청난 노동이거든요. 네. 그런데도 자꾸 이거 착각을 하는 거예요. 맞아. 근데 진짜 내가 돈을 많이 받을수록 내 자유가 옥죄이는 느낌이고 그래서 자꾸 저도 제가 이제 프리나프리를 만들다 보면은 자꾸 그걸로 수익 사업을 해라라고 하는데 저는 계속 의식적으로 이건 내 수익 사업이 아니야라고 하는 이유가 수익으로 빠져버리면 너무 재미없을 것 같은 네, 거예요. 그래, 프리예요. 무료. 프리. 무료고 자유롭지 않아요. 뭐 하나 쉬운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저 너무 신기한 게 그렇게 임박해서 쓰면 너무 불안하지 않아요? 약간 똥줄이 발전기를 돌리는 것 같아요. 크리에이티비티에 있어서도 심지어. 이렇게 일주일 전에 네. 쓰나 지금 쓰나 똑같아. 똑같아요. 네? 약간 미리 쓰면 응. 이 성냥을 긋는 느낌에서 불이 안 붙는 느낌? 맞아. 칙칙만 하다가 끝나고 이제 정말? 그럼요. 전날 한 밤 9시쯤 돼야 슬슬 이제 좋은 조명 온도 습도 지금쯤 불이 붙는다. 착 하면 이제 붙고 신기하다. 잘못된 습관인 것 같긴 한데 제가 맞아. 근데 혼자님- 사람마다 다른가 보다. 네, 사람마다 기질마다 다른 것 같아요. 어. 그래서 혼사님이랑 저랑 그 같이 작업을 할 때 제일 신기했던 거는 둘이 쓰는 속도도 비슷하고 진짜 쓰는 신기했어요. 스타일이 비슷해서 음. 그 작업을 할 때 되게 즐겁게 같이 했거든요. 어. 근데 둘 다 정말 끝에 끝까지 미루다가 자기가 생각하는 몇 시간 안에 얼마 정도의 분량을 쓸 수 있다라는 계산이 있는데 그 계산의 한계점에 갈 때까지 놀거든요. 맞아. 그래서 맞아. 토요일 날 우리 모여서 같이 글 쓰자라고 하면은 우리의 토요일이 한 4시쯤 돼서 시작해요. 맞아. 2시에 일어나니까 4시에 시작하죠. 4시에 만나서 또 밥도 먹고 그래가지고 맞아. 밥도 그냥 먹지 않거든요. TV를 보면서 먹고 이러다 네, 보면 TV를 보면서 먹고 써야 간단하게 될 걸 먹을까? 생각을 안 하고 간단하게 먹을까? 이러면 상상이 이제 계속 불어나거든요, 메뉴가. 근데 그게 자기한테 좀 맞는 세팅 조건의 세팅이 딱 갖춰지는 것 같아요. 조금 임박해서 내가 이제 다른 거 생각 안 하고 이거에만 몰입할 수 있고 그리고 어쨌든 쓰기 시작하는 거는 그 직전이지만 저도 지금 다음 주 화요일에 이제 칼럼 마감인데 지금부터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머릿속에 그냥 저는 계속 저글링을 하면서 다니는 것 같아요. 재밌다. 이렇게 다 아니, 다른 근데 게.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늘 오해받잖아요. 그러니까 논다고. 너는 논다고. 네, 맞아요. 제가 계속 놀다가 밤에 이제 이제 해야지 하면서 거의 미루다 이제 11시쯤에 컴퓨터 앞에 앉으면은 제 애인이 왜 이제 컴퓨터 앞에 앉느냐. 난 오늘 종일 생각했다. 근데 진짜 생각을 해서 그런 건데 그거를 웃기라고 한 소리인 줄 알더라고요. 노는 데까지 다 놀아야지 진짜 생각이 잘 나는데. 맞아요. 진짜 그냥 하루를 만약에 뭐 풀로 일요일이 있다. 주님께서 하시면 큰일 날 일이지만 일요일이 풀로 나에게 주어졌는데 내가 써야 되는 원고가 있다. 그러면은 이제 오전부터 다 보는 거예요. 막 평소에 안 보던 음악 방송 싹 다 보고 뭐 넷플릭스도 보고 뭐 운동도 하고 오고 맛있는 것도 먹고 친구한테 괜히 연락해가지고 여기저기서 싸돌아다닌 다음에 한 밤 11시쯤 됐을 때 이제부터 해야겠다. 하지만 이제부터 될 리가 없죠. 그러면서 또 뭐를 맥주라도 까서 먹으면서 이제 1시. 그러고 맨날 트위터에. 그때는 맞아.
너무 글쓰기 싫다. 도망가고 싶다고 트위터를 3,000개 네. 쓴 다음에 그리고 이제 약간 그때부터 똥줄이 타기 시작하거든요. 왜냐면 이 트위터를 우리 편집자님도 보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쓸 시간에 한자라도 썼으면 이라고 생각하시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는 일요일 하루가 풀로 주어졌다고 하지만 결국 또 시작은 월요일 새벽 1시 이렇게 써가지고 받으시는 편집자님 기겁하게 네. 새벽 3시 반에 보내고 맞아요. 매일 너무 보내는 신기하다. 시간 새벽 4시. 너무 신기해. 네 그렇게 보내요. 네. 그럼 지금 각자 작업하고 있는 책이 뭐뭐 있는 거예요? 차녀 힙합. 네, 차녀 힙합 쓰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혼세님이랑 공저로 한 미루는 사람들에 대한 에세이 나올 네. 거고 이 두 개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저는 10월 달에 그 똑같은 음. 미루는 에세이 해서 탈고했고 그리고 지금 비온 에세이는 1차로 먼저 드렸고 좀 수정하기로 했던 원고들만 있어가지고 그래서 근데 수정하기로 한 원고도 수정은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PC교 보고 계시고 그거 나오면 합쳐가지고 다시 이제 체크하면서 완본 드리기로 해서 그렇게 두 개. 저 뭐 작업하고 있는 거 없는데요? 지금 다음 주에 나오잖아요. 네, 나와요 이제. 근데 이때가 제일 좀 네. 우울할 때. 우울할 때 아니에요? 사실 오늘 테마에 제일 잘 맞는 분은 네. 그쵸 맞아요. 이다혜 작가님. 네. 네. 지금 가장 내가 세상에서 쓰레기 같은 글을 썼다. 이 책을 지금이라도 출판사 앞에 가서 막아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 구간에 서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지금 이게 그 텀블벅 펀딩을 또 했어요. 이 책을. 맙소사. 돌이킬 수 없네. 그래서 네. 텀블벅 펀딩을 한 이제 분들한테는 아마 다음 주에 책이 가고 22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배포가 되는데 나는 이번 주에 세상이 멈췄으면 좋겠어. 어디 망하든가. 마치 그런 방학 숙제 어머. 예전에 밀릴 때 네, 약간 맞아요. 뭐 행성이 좀 이렇게 날아오든가. 아무도 없는 집 건물이 불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던 네, 때처럼. 지금 약간 또 저는 이제 기성출판에서 단행본을 내는 건 처음이어가지고 네네. 이게 어떻게 마인드 컨트롤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근데 별로 그냥 신경을 안 쓰고 있거든요. 네. 그냥 내가 초고를 다 완성했을 때 나는 이제 끝난 거야. 더 이상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안 하고 있는데 그 이후로 무기력하고 뭘 이것만 안 하는 게 아니라 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느낌. 네, 그래서 그 그런- 털고 나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좀 기분 좋을 것 같아. 그거 약간 수능 끝난 고3 네. 같은 이제 나는 다 했다. 네. 2박 3일 자고 막. 뭐 그러지 못했지만 근데 아무튼 되게 이상한 기분이에요. 그래서 다 첫 책을 냈을 때 또 어땠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책을 처음에 냈을 때는 일단은 그거를 다 드리고 나서 그냥 계속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어요. 분명히 뭐라도 잘못됐다. 내가 진짜 뭐라도 잘못된 것 같고 이 원고를 이제 다 드렸잖아요. 그러면 나도 알아. 이것 때문에 이렇게 불안할 거면 내가 처음부터 한번 원고를 쭉 한번 읽어야 돼. 읽으면서 너무 아니다 싶은 거를 초반에 빨리 말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뚜껑을 열 자신이 없는 거예요. 너무 오래 끌어안고 있던 거를 어떻게 해서 이제 냈고 또 어디서 인터넷에서 주워 들은 건 막 되게 많아. 김영하 작가님이 70%가 만족이 되면은 바로 원고라는 것은 내는 것이다. 뭐 100% 만족하는 작가는 세상에 없다. 근데 뭐. 김영하의 70%랑 우리의 100%가 그러니까. 이미 차이가 있잖아. 그래서 그 얘기를 막 이렇게 느끼면서 그래 일단은 드리는 게 맞다 하고 드려놓고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왜 뭐 마트에서 육류나 생선류 같은 거 사면 그 밑에 깔려 있는 거 있잖아요. 밑에 깔려 있는 거 그 나중에 습기 차면 엄청 냄새 많이 나는 그 보냉제는 아닌데 흡습제 같은 거. 네, 흡습제 같은 거 그거 제대로 처리 안 하고 쓰레기통에 그냥 넣으면은 2, 3일 정도 쓰레기 버리려고 열었을 때 진짜 지옥의 냄새 나는 알고 거야. 싶지 않았습니다. 그걸 쳐다보는 느낌이야. 아. 내가 저거를 한번 열어야 돼. 네. 열어가지고 뭐를 뭐 분리를 하든 뭐 비닐로 싸서 버리든 아니면 햇볕에 말렸다가 버리든 뭐라도 처리를 해야 돼. 근데 그걸 열기가 무서운 거야. 그래서 달달달 떨면서 막 근데 한 번은 어차피 열어야 돼. 맞지? 그래가지고 첫 책 냈을 때는 그거를 나중에 너무 늦게 열어가지고 그때는 제가 너무 이런 출판 돌아가는 걸 잘 모를 때라 이미 그 PDF에 1차로 얹었는데 막 되게 자잘한 문구 수정을 막 부탁을 드린 거예요. 그럼 그게 조금 수정하면 막 그 문장 라인도 밀려 올라가고 그치, 페이지도 그치. 바뀌고 이러니까 맞아. 되게 큰일인데 그랬던 적이 있어가지고 그 뒤부터는 그냥 던져놓고 그냥 달달 떨면서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 근데 진짜 그런 느낌이었기는 해요. 그러니까 음. 저도 근데 저는 이제 그 분량을 예를 들어 제가 내는 건 땅콩 문고여서 한 400매 정도 분량이거든요. 400에서 450매. 근데 제가 분량을 거의
더 넘치게 쓴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넘치게 쓰고 퇴고를 계속 했거든요. 계속 하면서 이거를 내가 얹혔을 때 너무 후회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근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 한번 저자교 보라고 파일이 오잖아요. 네. 못 보겠는 거야. 맞아. 내가 여기서 지금 모든 게 다 구려 보이면 네. 끝나는 것이다. 맞아요. 뭔지 너무 알아. 지금이라도 계약금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서. 맞아. 그래서 이제 그 원고를 쓸 때도 제가 확신이 없어서 그 초롱이한테도 네. 한번 공유해서 전 구글 드라이브에 다 올려놓으니까 한 번만 읽어봐 줄래? 네. 뭐 이랬는데 뭐 되게 좋고 이런 부분만 좀 하면 될 것 같아. 편집자님한테도 제 원고가 너무 구린데요. 저는 자존심 있는 작가가 아닙니다. 썰어주세요.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아니라고 느끼는 거 명확하게 얘기해달라. 근데 되게 괜찮다는 거야. 그래서 그 순간부터 모두도 믿지 못하게 되었어. 네? 이 사람도 결국은 그냥 빨리 내고 싶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던지고 말린 싶은 말을 거야.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오해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나오면 내 맘대로. 아니 그럴 거면 왜 보여줬어요? 뭐라고 말을 하라는 말이야. 까면은 또 쓰레기다 이럴 거 아니야. 안 까면은 너는 거짓말하고 있다. 네. 답이 없는 거죠. 온갖 감정이 드는 거죠. 재밌다. 저는 걸어서 한 장 속으로 때는 한 번 갔다가 한 번 다시 왔다가 마지막으로 봐야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럼 그게 진짜 파이널이니까 이때는 진짜 도망가지 말고 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 정도를 보고 나니까 진짜 토할 것 같은 거야. 보기 싫어. 내 너무 글이 너무 질려. 꼴 보기가 싫고 너무 막 다 외운 글이고 왜 우리가 글자 같은 것도 지금 짐송이 앞에 있는 막 마테차 이런 것도 저 마테차 글자만 계속 보고 있으면 저 모양이 되게 이상한 모양처럼 맞아, 보이잖아요. 맞아. 의미도 전달 안 형태가 되고. 의미도 모르겠고 뭐도 모르겠고 그런 느낌으로 마지막에 봤을 때는 이게 세상에 나오면 안 돼. 무슨 바이러스야 아니면 뭐 해리한두야 뭐야? 나한테 이게 내가 이 스토리를 너무너무 많이 읽으니까 분명히 내가 이걸 쓸 웃기다. 때는 이거는 조금 감동적으로 잘 쓴 것 같다. 이건 재미있게 잘 쓴 것 같다라는 나름의 생각이 있으니까 약간 불안해하면서도 에이 그래도 좋아해주는 사람들은 좋아해주겠지 하면서 온라인 연재도 먼저 한 거고 그걸 다듬어서 냈고 출판사에서도 되게 그리고 또 편집자님들이 그런 걸 워낙에 막 둥기둥기를 잘해주시잖아요. 근데 맞아요. 너무 많이 보니까 진짜 여기에서 그 어떤 그런 맛도 안 느껴지는 거예요. 이 글에서. 맞아요. 그게 맞아. 요리하다가 간 너무 많이 보면 나중에는 맞아. 이게 단지 네 맛도 내 매운지 맛도 단지 완전 마비돼 버리잖아요. 네. 그런 맞아요. 상태가 되더라고요. 진짜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거 너무 적절한 비유다. 그 요리하고 나면은 먹기 싫어지거든요. 네, 질리잖아요. 냄새만 맡고. 상대가 먹어줘야 돼. 네. 근데 걸어서 한 장 속으로 정말 재밌게 봤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진짜 재밌었어요. 맡겨놓은 것처럼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1초 만에. 아 진짜 불쏘시개로 써야 되나 생각했다니까요. 너무 이게 나가도 되나? 거기다가 심지어 저는 제 입장에서 저희 부모님 얘기를 쓴 거니까. 맞아. 엄마 아빠한테는 편집권도 없고 막 아무것도 없는데 맞아. 이게 한 번 또 나가면은 다들 보게 되고 이러니까 그때가 진짜 맥스. 출간물로 맥스였던 거 맞아. 같아요. 이희숙 편집자님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얼르고 갑자기 땡스투 달래주셔가지고 편집자님들 시리즈. 발출판사 이희숙 편집자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에 제목 땡스투 편집자냐고. 근데 저는 또 약간 실용 에세이여서 더 그게 심한 것 같아요. 내가 이걸 내는 순간 나는 이 책에서 내가 한 얘기들을 하나라도 살아야 어기면 나는 그냥 거짓말인 사람이 된 것 같은. 심지어 그 책 안에는 프리랜서는 마감을 지켜야 된다. 어떻게 해서든. 뭐 이런 내용도 있단 말이에요. 아유, 그런 말을. 그럼 나는 마감을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게 약간 실용적인 얘기들은 또 되게 갈리잖아요. 쟤 뭔데 이렇게 얘기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그런 고민들 때문에 그냥 되게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맞아. 생각을 멈추고 무기력하게 넷플릭스 보고. 맞아요. 그 출간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권위를 획득하게 되는 것 같으니까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나는 그냥 진솔하게 프리랜서로 사는 거에 대한 얘기를 내놓은 건데 어쨌든 프리랜서로 책 낸 사람 그쵸. 이런 게 맞아. 그럴 수 있겠다. 비슷한 고민 들 때 제가 저희 딴지 황은주 편집자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더니 편집자님이 이런 말 해줬는데 되게 도움 많이 됐었어요. 그때 원래 작가는 선언적인 사람이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언제나 반대편에 사람들이 있으니까. 저는 지금 제가 뭐가 이상하게 생각나가지고 얘기하시. 끝이야 이게 끝이.
언제나 반대편이 있다. 네. 그러니까 이 얘기가 되게 감동적인 얘기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도 얼마 전에도 짐성님이랑 얘기했던 게 작가는 글을 쓰는 거고 정말 그거를 받아들이는 훌륭한 독자분이 계시면 거기에 나도 생각 안 했던 의미를 부여해주기도 하고 좋다는데 갑자기 웃음이 어디서 터졌냐면 얼마 전에 제가 트위터에서 그 글을 봤어요. 이 내가 쓴 게 똥인지 된장인지는 싸봐야 안다. 그러니까 일단 싸라라고 했는데 그 밑에 누가 댓글로 싼다는 말 자체가 똥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니 진짜 죄송한 게 아까 얘기할 때 와 진짜 멋있는 얘기다 선언하면서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난 거야. 근데 거기까지만 생각이 났으면은 이 얘기 끝난 다음에 얘기해야지. 근데 갑자기 댓글 생각이 나는 거야. 어쨌든 쌌다는 건 똥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이 비유 들으니까 생각났어요. 제가 그 페이퍼 제출하기 전에 썼던 일기인데 그 제출 한 1시간쯤 전에 썼던 일기인데 지금 나는 주인님 상에 올릴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는데 내가 푼 것이 된장이 아니라 똥이라는 것을 깨달은 언년이 같은 상태다. 그래서 어떻게든 주인을 속여보려고 파도 썰고 두부도 많이 넣고 예쁘게 꾸미고 있지만 단추스프 어떻게든 주인님이 이것을 된장인 척 속아 넘어가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예쁘게 고명을 올리고 있지만 이것이 똥찌개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쓴 게 기억이 나. 그래서 가져가서 마님 된장찌개입니다 하고 내밀었는데 마님이 이번 된장찌개 좀 특이하구나 하고 넘어갈 것인가 그럴 수 있어. 또 그럴 수 나에게 있어. 불꽃사당으로 날릴 것인가 정말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날의 일기가 기억이 나네요. 진짜. 바로 그 순간이 우리가 편집자에게 원고를 보내고 이제 비시교를 기다리는 그 순간이 기분이 아닐까. 내가 보낸 것이 실수로 똥을 푼 것 같은데 저 사람이 눈치챘을까? 약간 그런 대국민 눈치 게임처럼. 네, 대국민 눈치 게임처럼. 심지어 내 책 산 독자들도 전부 다 똥인지 모르고 넘어가 주실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벌거벗은 임금님이 되는 거야. 누가 이거 똥이야 하는 순간 뭐 이게 똥이야. 미치겠네. 아무도 얘기하지 마세요. 근데 편집자님이 해주는 얘기니까 네. 되게 와닿기는 했을 것 같아요. 아무리 친구라도. 맞아. 선언적인 사람. 선언적인 사람. 우리 모두 선언적인 사람 아닌가요? 뭘 선언했지 우리는? 뭘 선언했을까? 뭘 많이들 선언하셨잖아요. 왜 이래요? 선언했죠. 다들 뭐 비혼도서 이야기하시고 뭐 되게 홀로도 선언이라는 게 얘기하시고. 꼭 어떤 거창한 거가 네. 필요한 게 아니라 뭐 그냥 뭐 의견을 선의를 하자는 건 말한다. 아니니까. 그렇지. 네. 뭐 진료의 사이먼도 선언이라면 선언 아니까. 그치 선언이지. 그렇죠. 가끔은 그래서 우리가 낸 책들이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 옛날에 가방에 달고 다니는 뭐 토니 부인 이런 명찰 있잖아요. 에이조지. 토니 부인이었어요? 아니요, 그 혼세님이 토니 부인이어서 저는 저는 장우영. 네. 저 그 덕질 특집 너무 재밌게 들었잖아요. 네. 저 아유, 제키였거든요. 아 진짜요? 재밌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딱 보면 알잖아요. 제키 이러면서 은지원 마누라? 먼저 마누라 약간 우리는 계속 배지를 달고 있는 거야. 비혼. 맞아. 걸어서 관장. 맞아. 그래서 동거 이러면서. 그래서 그 어떤 그 회사 대표님이 저한테 7개월 계약으로 뭔가 이제 큰 프로젝트 PM을 맡기고 싶은 거예요. 네. 근데 전화를 우리 둘이 그냥 전화하고 있는데 갑자기 대표님 속삭이는 거야. 다희 씨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님 왜요? 했더니 이거 내가 비밀로 할게 이러는 거예요. 왜요? 했더니 다혜 씨는 프리랜서의 데모잖아. 그럼 계약직 하면 안 되잖아. 진짜 어쩐지 프리나프리 내고 나서부터 입사 제한이 없더라니. 그냥 뭔가 붙이고 있는 거지 우리. 그것은 마치 연애하지 않을 자유를 냈을 때 친구들이 이제 너의 소개팅은 끝났다고 봐야 된다라고 했던 그것과도 비슷하네요. 예. 그렇죠. 지금 뭐 동거하고 계시는 박초롱 작가님 지금 뭐 여러 가지 삶의 어떤 기준이 바뀌고 그러면서 동거를 안 하고 따로 살면서 연애해도 되겠다 싶어도 지금 주변에 이목 때문에 그렇죠. 지금 갈라서지 못하고 있을 동거의 수 아이콘이기 있거든요. 때문에 어떻게 보면 쇼인도 동거일 수 그렇죠. 있다. 분가를 못하고 있을 수 있다. 전략적 연합일 수 있다. 지금 분가하실 생각 있습니까? 속보입니다. 쏙 보입니다. 박만춘 작가 사실 분가하고 싶어. 새벽이뿐만 아니라 만춘도 분가하고 싶고. 그러니까 그럴 수 있지. 네. 정말.
어제 안 그래도 동거 그 책 때문에 북토크에 갔었어요. 네. 불러주셔가지고. 근데 저한테 왜 결혼을 싫어하시냐고. 오. 이래가지고 결혼 안 싫어하는데. 너무 뭔지 알아. 그래가지고 그렇다면 왜 동거를 막 이렇게 네. 얘기해가지고 아. 또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돼. 막 아. 이런 느낌이었어. 맞아, 아우, 맞아. 속이 답답하다. 또 그런 게 있죠. 저도 운동책 내고 나서부터 고소당할까봐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자기 배지에 너무 어긋나는 행동을 할 수는 없죠. 맞아. 제가 그래가지고 제가 진짜 운동해야지를 4년째 입으로만 하고 있어가지고 음. 운동책을 독립출판을 하나 낼까? 하나 내보세요. 그러면 계속 하지 않을까? 지금 봐. 대학원 지금 책이나 먼저 내세요. 민지님 봉춤 지금 안 추면 어떡할 거야, 사람들. 그러니까. 근데 항상 폴댄스 그만두면 항상 그러다 보니까 운동에 관련된 책을 낼 때 여러분도 한번 운동에 대한 여러 가지 에세이를 사서 읽으시는 분들 에필로그를 잘 읽어보세요. 빠져나간 구멍을 모든 작가가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예를- 써놨어요, 네. 그렇게. 운동하러 가야 하는 데는 일단 제목부터 빠져나갈 구멍이기 맞아. 때문에 짐송님 책은 일단 그런데 저는 그 난슬플 때 몽줌을 쳐 같은 경우에도 그런 걸 써놨어요. 뭐 나는 이러다가 또 뭐 못할 다른 수도 운동을 있고 할 수도 음. 있다. 그리고 내가 이걸 책을 냈다고 해서 내가 폴댄스 전문가가 된 것도 아니고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써놨고 근데 그런 거를 항상 이렇게 파놓죠. 맞아. 그 뭐든지 만들 때 빠져나갈 구멍을 밑장을 좀 빼놔야 돼요. 음. 그래서 밀림의 왕 같은 경우에도 안 올라와도 이제 다들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고 네. 개간홀로도 창간할 때 애초에 뒤에 이제 내키는 대로 만들고 땡기는 대로 낸다. 음. 이름은 개간이지만 나의 개간은 마음대로라는 맞아, 거를 맞아. 해놨기 때문에 아주 쾌적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프리나플에 비정기 간행물이라고 박아놓고 최근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프리나플이가 그러면은 뭐 개간지예요? 뭐 얼마나 나왔어요? 그래서 뭐 창간호 나오고 2호가 19년에 나왔고 지금 3호 만들고 있어요. 했더니 19년 지금까지 이제 4년 동안 2권 나왔는데 그렇게 브랜딩을 하고 있다고요? 뭐 그런 식으로 따지면 뭐 월드컵이나 올림픽은 오랜만에 하니까 또 의미 있는 거 아니겠어? 그럼요. 그럼. 아유 독립 매거진계 올림픽. 음. 네, 아무튼 빠져나갈 구멍 중요하다. 근데 진짜 갑자기 또 중요해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약간 제가 매거진을 낼 때도 그런 기분이 들었는데 그 사람은 계속 바뀌잖아요. 맞아요. 변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우리는 사실 다 더 머무르기보다는 더 좋은 생각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맞아. 분명히 나의 생각이 구려질 때가 온단 말이지. 지금 2021년에 이다의 생각이 2031년에 보면 와 이때 진짜 유치했네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싸이월드를 다 폐쇄한 거잖아요. 근데 내가 책을 내고 혹은 제가 독립 매거진 내고 이거는 나의 싸이월드를 박아놓은 거야. 네. 그것도 남의 그치. 책장에. 맞아요. 이런 생각이 들면서 거기에 있어서 어떠한 책임감도 느끼고 어떻게 좀 더 수월해질 수 있을까 그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이런 고민도 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제가 이미 이 원고를 쓸 때 내 생각과 출간 직전에 내 생각과 이때는 참 몰랐네 이게 벌써 보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나와야 되는 거고 나는 이제 이 책을 가지고 여러분 읽어주세요. 전 이렇고요. 북토크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 간극을 내가 어떻게 슬기롭게 이겨낼까 이런 고민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쓰면 안 됐을 표현 같은 것도 진짜 그쵸. 맞아요. 옛날 책들 보면 보낼 많아요. 때는 진짜 초고 보낼 때도 그냥 썼던 게 진짜 한 2교 정도만 와도 저런 거 내가 왜 썼지? 하고 빼달라고 해야 되고 이러는 경우도 있으니까. 맞아요. 그런 것도 있잖아요. 뭐 예전에 그때는 괜찮은데 2005년에는 괜찮았는데 지금 보면 너무 PC하지 않은 표현이라던가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박제되는 거니까 혹시 또 내가 썼던 이 글이 되게 PC하지 않은 지점들이 10년 후에 발견될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저는 엄청 막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너무 꿈도 희망도 없나? 근데 그거 모든 창작자들이 다 생각할 것 같아요. 특히 여성 창작자들은 진짜 많이 생각할 것 같아요. 왜 진짜 몇 년 전에 올렸던 뭐 SNS 글이나 이런 것까지 가끔 가다가 막 다 끌어올돼가지고 맞아요. 얘기되고 이러는 경우들도 되게 많이 있어서. 근데 사실 요즘은 작가들도 그냥 그런 뭐 SNS나 이런 것도 관리도 막 다 해야 되고 그런 경우들도 되게 많으니까 맞아요. 홍승은 작가님이랑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 홍승은 작가님도 두 명의 애인과 삽니다라는 폴리아모리 에세이 낸 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어쨌든 이게 특히 관계라는 거는 진짜 계속해서 변화하는 건데 특히 나 혼자만이 아니라 타인이 얽혀 있는 거니까 이런 거를 현재 진행형의 어떤 것을 그 텍스트에 얹어가지고 국회 도서관에 영원히 ISBN이 찍혀서 소장되는 건데
이거에 대한 부담이 없는지를 물어봤는데 의외로 그냥 그런 것보다는 어떤 표현이나 이런 거를 잘못 써서 그 논의에서 약간 미끄러지는 존재 같은 게 없는지를 차라리 더 고민한다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뭔가 되문호의 말씀 같은 그게 얘기를 되문호네. 굉장히 크다. 들었어요. 그러면서 만추님 생각을 했죠. 네? 이런 약간 동거 에세이 이런 것도 사람들이 어쨌든 그게 모두의 고민인 것 같아요. 에세이니까 나의 경험 안에서 이야기를 계속해서 맞아. 이렇게 뽑아낼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는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다 얽혀 있고 맞아요. 근데 이걸 어디까지 어떻게 쓰는 것이 적정선인가에 대해서 다들 많이 고민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에세이 쓸 때 이렇게 맨날 확인받고 이 내용 너랑 이 얘기 여기에 썼는데 괜찮아? 이렇게 확인받고 근데 그런 과정을 만춘 씨가 되게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번에 쓸 때 초롱이 얘기를 이거 내가 에세이 너 얘기를 썼는데 괜찮아 듣지도 않고. 마음껏 써. 제 얘기를 남이 쓰는 거는 괜찮은데 제가 누구를 이제 인용해서 쓸 때는 그 부분을 다 잘라가지고 다 보내드려요. 책 이렇게 나갈 맞아, 건데 그렇게 이거 해야 해도 돼. 되냐. 맞아 저도. 근데 동거 에세이 같은 경우는 그거 보낼 수가 없잖아. 헤어진 헤어졌잖아. 사람은 자니? 그 다음 문장이 아마 듣도 보도 못한 거겠지. 너에 대한 이야기로 책을 내려고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그 동거 책은 잘 보면은 거의 다 저의 생각, 그냥 맞아, 나의 맞아, 감상 맞아. 이것만 내용이 돼 있고 상대방의 어떤 캐릭터성이 거의 드러나 있지 않게 그렇게 썼었어요. 저 오늘 헤어졌다 썼을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내 심리를 관찰하는 내용이 훨씬 더 많고 물론 상대방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근데 이제 다행히 저는 그때 연애했던 사람은 한국어를 쓰는 사람이 아니고 한국에 사는 사람도 아니었었기 때문에 그리고 공통의 친구도 없고 제가 럽스타그램 같은 것도 안 해서 SNS에도 전혀 흔적이 없었고 그냥 제 친구들이 몇 번씩 만나고 이랬던 적은 있지만 같이 중간에 막 알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서 야 이거 얘 얘긴가 봐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없기는 했었는데 근데 그래도 부담은 좀 많이 되긴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치. 저는 그 지나간 사람들은 캐릭터성이 지워졌잖아요. 네. 근데 지금 만나고 있을 때 그 책이 나오니까 지금도 만나고 있는 그 친구인데 근데 그 책에 섹스 얘기도 조금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 집에서 또 제가 또 화려하게 북토크 한다고 친구도 불러가지고 막 옥상에서 막 뭐도 막 구워 먹고 막 난리를 쳤는데 그때 제 애인이 같이 있으니까 다 와서 이렇게 여기는 뭐 제 애인 이러면 아예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애인한테 허락을 받고 책을 내기는 했지만 나라면 글 쓴 사람 만나고 싶지 않다. 라는 느낌이었어요. 약간 가십걸 생각나네. 그치. 약간 래퍼들도 그렇고 네. 문창과 남자 만나지 마세요 뭐 이런 얘기도 그 밈인 이유가 좀 그런 것 때문이긴 하죠. 자기 얘기가 언제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맞아. 예전에 어떤 작가님이 하신 어떤 얘기 인터뷰를 어디서 봤는데 관계에 대한 얘기를 많이 쓰시는데 상대방들은 어떻게 반응하냐 그랬더니 그런 게 신경 쓰일 것 같으면 작가를 만나지 말아야죠 라고 하셨던 분이 있어가지고 근데 그거는 조금 되게 위험한 그러게요.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니 뭐 만나기 전에 계약서 쓰실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작가를 만났으면 이 얘기가 다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알았어야죠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근데 그때 잠깐 쥐고 있었어요. 오늘 헤어졌다 책을 내지 말까? 그러다가 많이 고치고 그때 한번 약간 이거는 너무 에피소드인가 하는 것들은 그냥 날리고 근데 어차피 처음부터 많이 없긴 없었었는데 그러면서 썼던 것 같아요. 우리 진짜 많이 고민하면서 쓴다. 근데 이렇게까지 많이 고민을 하면서도 굳이 있어야 하는 관종력 그렇지. 대단한 것 같아.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없다. 네. 오늘 또 되게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오늘 점심에 그 플랫폼 P에 제가 입주해 있는데 그 초롱 씨도 입주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점심에 브라운백 세미나라고 다른 분들이랑 다 같이 이렇게 마치 무슨 AA 모임처럼 둥그렇게 앉아서 어떤 하나의 어젠다를 가지고 얘기하는 모임이 있길래 갔거든요. 근데 이제 한참 먹다 얘기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제 사무실에 와서 나이진 박은하 편집장님도 참여를 했거든요. 셋이 그냥 수다 떨다가 어땠어요? 막 이렇게 물어보니까 박은하 편집장님이 되게 다른 사람들 얘기 들어서 재밌었어요 했는데 초롱이가 나는 내가 얘기할 때가 좋던데
근데 나도 옆에서 당연하지. 다른 사람 얘기보다 내가 얘기해야지. 그래서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정말 얘기하는 거 좋아하고 글 쓰는 거 네.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다. 이런 생각했지. 그때 프리나프리 인터뷰 했을 때 저희도 막 그런 얘기 했잖아요. 사람들이 이야기를 쓰고 팟캐스트를 하고 이런 걸 보면서 와 어떻게 그렇게 막 하세요 멋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다. 맞아요. 승질이 나 이 얘기를 꼭 해야 되겠고 욕을 먹을 때 먹더라도 일단 이걸 해야 되겠어. 이런 식으로 살다 보니까 스스로의 지옥을 만들면서 그러니까 칼리님이 얘기했던 이제 글 쓰는 작가들도 기본적으로 다 무당이다. 네네네. 이거랑 이제 통하는 맞아요. 얘기 같은. 맞아. 네. 어느 정도는 맞아. 신내림하고도 비슷한 영역에 있는 직업이 있다라는 말을 사람들이 SNS에서 하는 걸 좀 봤었는데 좀 그런 것 같아요. 약간 안 쓰고는 못 견디는 다른 일을 할 때는 하더라도 이거는 해야 되는 좀 그런 것들이 좀 있죠. 맞아 맞아. 아 근데 항상 편집자님한테 그런 게 궁금해요. 이게 진짜 괜찮냐? 진짜 괜찮냐? 진짜 궁금해요. 솔직히 너무 편집자님들 그 질문 지겨우실 거예요. 이게 진짜 괜찮냐? 두 가지 마음이 있죠. 원고를 보냈을 때 이런 부분이 되게 좋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딘가에 벗이 있을 것이다. 근데 라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없으면 약간 고민하게 되는 거죠. 물어볼까? 아니야. 또 물어봤다가 또 소심해서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도 하고. 맞아. 근데 그게 진짜 고민될 때가 많아요. 그 원고를 보냈는데 피드백이 없는 그 사이. 그 약간 피말리는. 네. 근데 이제 당장 편집자는 지금 당장 마감인 거 보고 있느라 못 보는 걸 수도 있는데. 그쵸. 이게 왜 피드백이 없지? 그럼 이제 고민하게 되는 거지. 제 원고 드렸는데 혹시 보셨나요? 하면 내가 쪼는 것처럼 느껴지겠지?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지? 막 이런 고민 되게 많이 하게 되고. 근데 전 이번에 또 이제 쓰면서 그 아는 다른 편집자한테 네. 계속 자기 검열을 물어봤어. 편집자님한테 이렇게 해도 돼요? 이런 거 물어봐도 돼요? 이런 거 물어봐도 돼요? 작가가 이렇게 해도 돼요? 이러면서 예를 들어 어떤 거예요? 제가 쓰긴 했지만 좀 편집자의 시각으로 더 냉철하게 평가해줘도 좋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게 또 오히려 편집자한테 부담이 될까봐 이런 얘기를 편집자한테 해도 되나요? 아니면은 뭐 편집자님이 제가 원고 보내고 지금 3주째 연락이 없는데 편집자님이 무슨 생각일까요? 막 이러면서 계속 귀찮게 하면서 이분도 계속 저를 막 상담해주고 그렇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너무 근데 뭔가 수정해달라거나 이걸 더 써달라거나 이런 의견이 하나도 없는데 제 책에 관심이 없는 걸까요? 내가 막 물어보니까 이거 약간 그런 것 같은데 막 헤어진 애인이 야 헤어진 애인이 얘가 좋아요는 안 누른다? 근데 스토리는 다 보고 가. 이거 약간 가능성 있는 거 아닐까? 막 그런 거? 비유 쩐다. 딱 그거야. 카톡은 차단했는데 인스타 언팔은 안 했어. 약간 무슨 여지 의미지? 아닐까? 무슨 뜻일까? 막 상태 메시지 막 이런 거 보면서 문자 이런 거 보여주면서 물어보잖아요. 맞아. 그런 거 비슷한 거 아니야? 제3자가 볼 때는 아무 의미 없는 문자. 물어보는 거야. 네가 그냥 물어보는 거야. 맞아. 그러니까 이게 막 처음 편집자랑 작업을 해보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가 너무 다 조심스럽고 근데 막 물어보니까 이제 근데 그분이 되게 답을 잘 해주셨어요. 뭐 원래 에세이는 작가 개인의 이야기가 담겨있기 때문에 편집자가 편집을 그렇게 많이 편집 영역을 그 영역에 관여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라던가 좀 도움되는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뭐 이렇게까지는 괜찮고 뭐 요거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잘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런 거는 없었어요. 저는 다들 독립출판 하시니까 저도 독립출판 하니까 문제가 책을 쓸 때 내가 그 출판사의 대표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이거 마케팅 이런 식으로 포지셔닝 해가지고 이 기획안 이거 팔릴까? 막 이런 생각부터 해가지고 출간시기가 애매한데 맞아. 별거를 다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특히 근데 마케팅 쪽을 진짜 많이 고민해서 계속 뭐 하면 그 편집자님 근데 이게 타겟층이 너무 모호하지 않아요? 타겟층 이렇게 막 찔러줘야 그럼 제가 그렇게 써볼까요? 막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글만 쓰시라 이렇게 하는데도 자꾸 하면서 이 글은 조금 후킹이 약한 것 같아. 이런 생각 자꾸 하게 돼요. 그건 있었어요. 그 우리가 또 책도 많이 사잖아요. 그럼 책 살 때 그 예를 들어 알라딘 같은 데서 책을 사면 그 미리 보기 그 뭔가 문구를 뽑아가지고 그거를 읽고 사서 읽을까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내가 쓰면서 계속 그 생각 드는 거지. 여기에 넣을 문장이 하나도 없으면 어떡하지? 본문 미리 보기에 들어갈 문장. 왜냐면 거기에 넣는 거는 되게 간결하면서도 임팩트가 있으면서도 이 책의 아이덴티티를 넣어야 되는데 그런 문장이 과연 지금 있나? 내가 쓴 글에? 이런 고민을 했었던 거예요. 뭐 보도 자료까지 써주시겠어요. 여러분들은 약간 쓰시면서 그 외주 글쓰기를 하시니까 그거에 대한 그래서 그런 소비자로서도 것 같아. 자기 글을 보나 보다. 그쵸. 에디터다 보니까. 그 자아가 같이 그게- 움직여서 그렇구나. 맞아요. 그래서 약간 그 목차를 이렇게 잡아서 쓰고 있는데 내가 쓰다가 근데 이 목차의 흐름이 좀 어색한데? 그러니까 이제 막혀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발생을 하고. 저는 근데 그래서 기성출판 할 때 편집자님 계신 게 너무 즐거운데. 저도요. 독립출판을 해보니까 진짜 최악이다. 너는 진짜 어디 가서 글 쓴다고 말도 하지 말고 진짜 막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언제냐면 독립출판 에세이를 80% 썼을 때. 진짜 챕터 3개만 더 쓰면 돼요. 근데 이게 뭐 잡지나 뭐나 이거랑 또 에세이가 다른 거는 자기 나름대로 감성으로 독립출판을 해버리다 보니까 마지막에 80% 정도 쓰면 그때부터가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헷갈리는 구간. 이건 뭐가 재밌는 거지? 이거 읽는 맞아. 사람이 있을까? 맞아. 아니면 여기부터 80%를 이 흐름으로 썼으면 나머지 20%를 어떤 톤으로 마무리를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마무리 멘트를 하다 보면은 앞부분이랑 중복되는 게 또 있는 것 같고 이러면은 진짜 편집자님 있었으면 좋겠다. 나한테는 편집 능력은 진짜 없구나. 그러니까 제가 편집 능력이 진짜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짐송님이랑도 막 얘기를 할 때 이번에 뭐 할 때도 혼세님 근데 탈고 한번 쭉 읽어서 탈고 해야 되지 않아요? 라고 저한테 물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초고 보내면 끝이에요. 그 다음엔 안 봐요. 그러니까 나의 탈고 능력을 믿지도 않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약간 별로고 약하고 이런 것도 안 믿어. 그냥 내가 가진 능력은 초고를 쓰는 능력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초고 천재, 네, 초고 초고만 천재 비욘세. 초고 쓸 능력밖에 없어가지고 이걸 이제 넘겼을 때 편집자님이 이건 이랬으면 좋겠어요라고 하시면 내가 꼭 넣고 싶은 어떤 문장이 있거나 아니면 그런 식으로 약간 바꾸면은 너무 의미가 달라진다거나 이런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냥 그게 너무 안락한 거예요. 그런 거를 해주시는 것도 안락하고 목차 배치 같은 경우에도 막 이걸 어디다 넣을까요? 막 이렇게 따로 여쭤보지도 않고 그냥 요 목차로 넣으면 좋구만.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아마 방송 작가로 일을 해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우리가 다 같이 회의를 해서 이 사람을 섭외해서 인터뷰해서 대본화를 해도 결국은 이 사람이 올라가가지고 어떻게 얘기할지는 이 사람의 몫인 게 있고 그걸 또 어떻게 편집할지는 또 편집자의 손을 거치고 시사할 때 다시 작가들이 들어가서 근데 이거는 꼭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하면 좀 바꾸지만 어쨌든 그 톱니바퀴가 주는 안정감이 있단 말이에요. 특히 독립출판으로 80% 정도 썼을 때가 자존감이 제일 바닥이기 때문에 내가 이 모든 걸 책임지는 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같이 기성출판을 할 때는 편집자님이 있는 게 너무 행복하고 안 오나지. 안 오네요 진짜. 진짜로. 네. 그러니까 저도 기획자다 보니까 기획자는 모든 거를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내가 다 책임져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 출판이 너무 좋았던 게 나는 초고 넘기면 되는 거야. 네. 지금 표정 너무 좋거든요. 너무 행복하고 22년만 안 왔으면 좋겠어요. 유유출판사 사장님이 오한마 들고 오겠네요. 이제 다 나왔는데 홍보를 못할지언정. 정말. 그래서 저는 오히려 나중에 상세 페이지 같은 거를 보면은 되게 즐거워요. 이거 재밌었구나. 전혀 재밌을 거라고 생각 안 했는데 편집자님 보시기에 이거 되게 재밌었나 보다 하면서 기분 좋고 막 으쓱 생각하지 못한 데서 그게 즐거워요 보면서. 앞에 뭐 띠지에 뭐 들어갈 뭐나 아니면 보도 자료도 이제 그쵸. 출판사에서 써주신 걸 보면은 대박 막 이런 거 느끼셨구나. 이게 되게 메인 문장이구나 몰랐네. 뭐 이러면서 너무 즐거워. 너무 즐거워요. 행복해. 저 이번에 제가 보도 자료를 쪘는데 보도 자료 혹시 언제 나와요? 봐봐 1인 오역하던 습관이 있어가지고 네, 습관이 그러니까.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이게 그러면 언제 출간일이면은 그 출간일에 맞춰서 큰일리아에서 북토크를 한번 터뜨려주고 그러면 또 요런 채널에 한번 제안도 해보고 나도 모르게 혼자 내가 홍보 플랜을 막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리아 그럼 이때 나가야 되면 이때까진 보도자료를 받아야겠네 이러면서 내가 쪼고 있는 거야. 그렇구나. 그래서 근데 이렇게 요청하고 나서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이거 내가 좀 아니지 않았나. 이게 미안합니다. 느끼기에 따라서는 되게 월권처럼 그렇죠, 생각하실 그렇죠. 수 있으니까.
미안합니다. 짐송님은 그런 거 없었어요? 저도 편집자가 있는 게 편한 편이에요. 편집자가 있는 게 편하고 저는 그리고 웬만하면은 사람은 자기가 맡은 일을 제일 잘 한다고 생각하는 주의라서 제가 아무리 편집이나 마케팅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어도 이거는 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더 잘하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디자인도 그렇고 대체로 저는 출판사나 뭐 편집자들이 내는 의견에 다 이의 없이 다 따르는 편이거든요. 거의 100%. 근데 이제 몇 번 해보니까 그래도 내 책인데 내가 어떤 의견이 있을 때 좀 내서 나도 마음에 드는 쪽으로 가는 게 좋은 것 같다라는 중간 방향까지는 왔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100% 무조건 제가 보기에는 좀 아니다 싶어도 그냥 저 사람들이 전문가니까 100% 나는 그냥 원고만 줬으면 내 할 일은 끝난 거야 하고 손을 좀 놨다면 지금은 조금 이제 의견 제시 정도는 할 수 있겠다 정도로 약간 저는 타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독립출판 같은 경우에도 제가 하고는 있지만 저는 주로 잡지를 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목차 짜고 편집하고 하는 이런 과정이 들어는 가는데 그거를 제가 뭐 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저밖에 할 사람이 없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제가 뭔가를 관장하거나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전혀 없어요. 저는 그냥 글만 보내고 뭐 말씀하신 것처럼 편집자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것들 방향을 좀 잡아주면은 제일 좋겠다. 뭐 그런 생각. 예. 전 좀 협업이 좀 편한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는. 생각해보면 출판은 진짜 기본적으로 협업인 것 같아요. 네, 다 협업이니까. 진짜 협업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서로 소통도 잘 돼야 되고 너무 맞아요. 저처럼 그냥 100% 의견을 제시한 대로 따르기만 하면 나중에 뭐 결과물이 좀 마음에 안 들 때 제가 뭐 의견을 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나도 계속 의견을 내면서 소통을 해야 되고 그런 조율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를 이제 그 깨빡쳐가면서 배우는 거죠. 기회비용을 치르면서. 만추님 그 수많은 책 한 방에 내실 때 네. 원고 보내고 나서 그 뒤에 작업이나 이런 거는 개인 많이 하셨어요? 저는 그 책들을 지금도 못 봐요. 뭔지 알아? 이 출간 분류가 네. 사람에 따라 기간이 다른데 작년에 낸 책을 아직도 못 보고 있다. 앞으로도 보고 싶지 않아요. 제 책을 산 사람들 서가를 찾아가서 왜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굴뚝으로 들어가가지고 네. 선물을 주고 오는 것처럼 그 책만 다 몰래 수거해가지고 불태우고 싶거든요. 정말 지금도 못 보겠고 그리고 좀 그렇잖아요. 출간물로 지나가면 다시 보니까 재밌네 이러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네. 아니더라고요. 다시 보니까 재밌으려면 시간이 좀 많이 지난 다음에 다시 봐야 되는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보면 정말 빤하게 투성이에요. 얼마나 지나야 돼요? 저는 그래도 한 개간 언론은 한 달 정도 지나면 볼 수 있고 상업지는 한 달 반, 2달 정도 지나면 이제 볼만해요. 와. 빠른 건가요? 전 프리나프리 지금도 못 봐요. 아 그래요? 네. 저는 의외로 독립 출판한 거는 네. 다시 볼 수 있고요. 기성 출판으로 낸 건 못 보겠어요. 저도. 왜냐면 기성 출판은 뭔가 읽다가 좀 별로라고 느끼는 부분을 발견하면 아 이거를 진짜 몇 명이 본 거야 뭐 이런 이게 이렇게 많은 사람의 노동과 나무와 이런 걸 써가면서 했는데 나무야 미안해. 나무야 미안해가 될 때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뭐 왜냐면 독립출판은 절판도 내 마음대로 시킬 수 있고 아니다 싶으면은 다음에 개정판도 내가 내면 되고 이런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헉, 내가 지금 여기에서 느끼는 이 불편함을 이미 느낀 독자들이 내가 보이지 않는데 되게 많겠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못 보겠더라고요. 잘. 책 내는 일이 참 대단한 일이네요. 쉬운 일이 아니야. 근데 예전에 한번 무슨 구에서 하는 독서 모임 같은 데에 이제 초청받아서 갔었는데 저희 어머니뻘 되는 분들이 한 30분 정도 계시는 독서 모임이었는데 그분들이 걸어서 한 장 속으로를 다 가지고 와서 저는 그냥 북토크로 생각하고 앞에 1시간 정도 토크를 하고 보통 그 뒤에 질의응답을 하는데 그 질의응답 시간을 이제 이분들은 자기가 생각했던 좋았던 구절 낭독이랑 왜 좋았는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때 진짜 너무 눈물 날 뻔했어. 포스트잇을 엄청 꽂아오셔가지고 우와. 막 다들 그거를 되게 체크를 많이 해오신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람이 자기가 좋아했던 구절 읽으면 막 아쉬워하시면서 아 나도 그거 뽑아왔는데 하면서 다음 거 찾으면서 읽어주시고 이게 왜 좋았는지를 막 얘기하시는데 그때 그걸 느꼈던 것 같아요. 진짜 책은 내고 나면은 더 이상 작가 게 아니다. 이거는 독자가 어떻게 향유하기 나름이다라는 거를
와 맞아. 이런 글에서 저런 거를 발견해낼 수 있는 사람들은 진짜 어떤 사람들일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때가 살면서 했던 북토크 중에 독립 책방에서 하는 걸 제외하고는 꽤 작은 규모였는데 진짜 엄청 기억에 많이 남아요. 네. 맞아. 저 죄송한데 화장실 좀 갔다 올 아, 텐데 네. 네, 하고 계셔요. 저 도저히 못 참겠어요. 네, 아까 방광이 터질- 묘하게 텐션이 가라앉은 이유로 눈치채셨을지 모르겠는데 빨리 갔다 오겠습니다. 방광이 터질 것 같아요. 지금. 내복 벗고 오시는 건가요? 하마터면 지금 바지 오질 뻔했어 지금. 결식을 잡아먹고 죄송합니다. 네. 배설하고 오신 이진동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다 가벼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개운하십니까? 네, 개운하십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표정이 달라졌어. 지금 되게 해맑아졌어. 아까 약간 인생의 위기를 살짝 맛봤어요. 네. 시간은 촉박하지만 어쩔 수 네. 없었다. 나는 그 위기가 독립출판이 그렇게 힘들었나? 약간 이런 생각했는데 힘들긴 힘들어. 그러니까요. 힘들죠. 네. 진짜. 아유 독립출판은. 근데 맞다. 저 그것도 여쭤보고 싶어요. 북토크를 하잖아요. 네. 여러 번 할 거 아니에요. 책을 내면은. 근데 오는 분들이 모든 북토크를 다 오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고민인 게 이거 똑같은 얘기를 해야 되나. 근데 또 여기에서 얘기를 했다고 다음 북토크에서 이 얘기를 안 하고 딴 얘기를 하자니 A안 대신에 B안으로 PT를 하는 느낌인 아. 거예요. 이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얘기는 이게 제일 좀 관심도 많이 가지시는 부분이고 네네. 질문도 제일 많이 하시니까 그 그쵸, 얘기를 그쵸. 위주로 이제 뭐 강의안이나 이런 걸 짜는데 이걸 이제 몇 번을 돌고 나면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걸 되게 고민하게 되는데 그럴 때 없으세요? 어떠세요 두 분? 저는 그렇게 크게 신경은 안 쓰는 것 같긴 해요. 어쨌든 기본적인 골자는 유지를 해야 되는 거고 여기 오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기본 정보값이 있을 거고 다만 이제 앞에 뭐 아는 분들이 있다거나 지난번에 오신 분들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냥 뭐 가볍게 농담 같은 거를 하는 거죠. 제가 저번에도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모른 척 해달라 뭐 이렇게 그 정도 농담하면서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레파토리가 딱 정해진 건 아니어가지고 그리고 이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어디서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런 일 많지. 우린 너무 많은 흔적을 남기고 다니기 때문에 어딘지 몰라. 그러니까 누군가 찾아줄 거예요. 그럴 때 좀 당황스럽긴 하죠. 그냥 뭐 업무차 누구를 만났는데 네. 뭐 청취자라거나 독자인데 그럼 오랜만에 만나서 어떻게 다리는 괜찮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처음 만난 사람인데 그거는 약간 팟캐스트 청취자를 만나면 맞아, 나의 맞아.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맞아, 그러니까. 약간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맞아요. 그럴 때 많죠. 얼마 전에 제가 그 저희 딴지 같이 만드는 디자이너 모연 씨네 집에 놀러 갔었는데 놀러 갔다는 얘기를 했더니 제 친구의 그 친구가 큰일이라 청취자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 거기 가서 또 주무신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머. 제가 모연 씨네 집에 가면 자주 잠을 잔다는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까지 안단 말이야. 언니들이 보고 계셔. 그러니까 우리 큰 언니들이 보고 계셔. 기억력이 좋으셔가지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좀 있죠. 어떻게 찰떡같이 기억력이. 근데 뭐 다시 돌아가면 네. 어쨌든 여러 번 온 건 그분의 선택이니까 네. 그냥 내 거 그런 거. 유지하는 게 나는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그리고 뭐 아이돌 콘서트 같은 거 보세요. 세트리스트가 그치. 똑같아도 맞아. 가잖아요. 그 약간 아이돌들이 그 자기 파트에서 그 눈썹 각도만 달라져도 네. 새롭단 그치, 말이지. 그치. 그치. 조사만 달라져도 새로울 영수증이 거란 말이에요. 다르면 다른 제품인 것처럼.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걸어서 한 장 쏘로 갈 뻔했습니다랑 갔습니다랑 다르다는 거지. 맞아요. 그치. 다 다를 것이다. 편하게 그래서 하셔도 되지 똑같은 않을까. 세트리스트 똑같은 콘서트를 왜 두 번 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저의 덕 친구가 두 번 하니까라는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대박. 심플하게. 네, 심플하게 왜 두 번 가? 두 번 하니까. 당연하죠. 그래서 그 북토크에 그 정도의 열정적으로 오시는 분들은 그렇죠. 뭐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그렇죠. 그 분위기가 좋고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오는 거니까. 그리고 공간도 다 다르잖아. 뭐 네네. 유뱅 음중 다른 것처럼. 그럼요. 온도, 습도 다 맞아요. 다르고 다르잖아. 온 사람도 다를 것이고 질문도 다를 것이고 맞아요. 다 새로울 것이다. 근데 그런 걱정은 없어요. 저희는 다 팟캐스트를 하면서 지금 에세이를 쓰고 네,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팟캐스트에서 얘기한 게 에세이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네, 네.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자기 일상을 얘기하는 사람인데 일상의 일부를 에세이로 쓰는 거에서 당연히 인상 깊었던 일들이 중복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도 좀 걱정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제가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어가지고 되게 놀랬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 제가
팟캐스트도 약간 프리랜서 얘기를 하고 있고 독립출판도 프리랜서고 모임도 프리랜서라고 강연도 다 프리랜서란 말이에요. 네네네. 근데 난 단행본 쓰면서 그런 부담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이제 단행본을 쓸 때도 가끔 이제 안 풀리는 주제 같은 경우에는 큰일녀 팟캐를 한 번씩 들으면서 하기도 했어요. 근데 네네. 왜 그랬냐면 이 말로 하는 것과 글이 가진 거랑 너무 다르다라고 느꼈어요. 같은 이야기도 네. 말로 전하는 것과 그 글이 가져다주는 어떤 감상이 너무 다르니까 그거는 사실은 이제 제가 느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컨텐츠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드라마 시나리오집을 사잖아요. 내가 이게 너무 좋으면. 근데 난 이 드라마 다 봤어. 네. 근데 이 영상 드라마로 본 거랑 시나리오로 읽는 거랑 다른 건 거예요. 똑같은 사건이어도.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컨텐츠도 이게 매체가 달라지면 난 전혀 새롭고 또 요런 맛이 있네 이 매체에서는 요런 재미가 있어가지고 좀 그 부담은 안 했던 것 같아요. 뭔가 되게 용기가 된다. 네, 되게 좋은 말이네요. 저희는 그거를 좀 걱정 많이 했거든요. 아무래도 되게 새로운 거 좋아하고 들은 얘기 또 듣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이런 성향들이 각자가 있다 보니까 내 팟캐스트나 이런 책에서 했던 얘기를 여기서 또 하면은 사람들이 지겨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는? 이게 약간 본인은 본인이 덕질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가 봐. 그러니까 같은 에피소드를 얘기하더라도 네네. 팟캐스트에서 얘기한 거에 비하인드 같은 게 어쨌든 책에는 더 들어가고 이러면 그렇죠. 어떤 분들은 그걸 발견하는 재미를 느끼실 수도 있는데 내가 봤을 땐 내가 너무 나한테 별 관심이 없으니까 네. 이거 뭐 똑같은 얘기인데 이거 듣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듣다 보니 그러네요. 맞아. 그래서 제가 밀림의 왕 시작했을 때 혼세님이 지옥이, 해시태그가 망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왜냐면 본인이 비혼 에세이를 쓰면서 비혼세를 지옥입니다. 하면서 너무 괴로워했기 때문에 한 얘기를 또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맞아요. 그 조언을 좀 일찍 해주셔서 만들 때 이제 조금 정신줄을 잡고 책에 쓴 얘기는 가급적 좀 피해가면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오히려 책이 나오고 나면 좀 더 편하게 그 책에 관련된 원고에 관련된 비하인드나 아니면은 2장이나 3장 안에 안 들어간 것들 그리고 차마 출판에 넣을 수 없는 제가 좋아하는 비방용 토크들 이런 것들을 하겠죠. 그래서 맞아. 그런 거는 없어요.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톤이 다른 거에 대한 어떤 애매함? 네네. 저는 약간 어떤 책은 막 되게 깨방정을 막 떨면서 막 글이 내고 싶은 여자 많으니 막 이런 느낌으로 막 글을 쓰다가 제가 최근에 쓰는 칵테일 에세이는 되게 감성적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그는 막 뭐라고 생각했을까 막 이렇게 되면은 이 나의 혼란한 이 정체성 심지어 같은 에피소드 이렇게 어떤 거는 막 이렇게 난리 부르스를 치고 어떤 거는 막 이렇게 감성하면 내가 또라이처럼 느껴지지 않을까? 아니요, 근데 그래서 더 재밌지 않나? 그리고 어떤 분들이 읽으시면서 그는 어떻게 생각했을까? 라고 읽으시는 분들이 있을 있을 거다. 거야. 맞아. 혹은 있을 뭐 거다. 그는 어떻게 생각했을까? 그를 내고 싶겠지?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근데 말씀하세요. 사람은 정말 다 여러 가지 면이 입체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그쵸. 다 그런 점들이 있고 오히려 그러면 더 재미를 느낄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맞아요. 항상 감성적이거나 항상 이렇게 들떠 있거나 하는 것보다 그렇죠. 더 재밌지 않을까? 장례식장에서 내내 슬프기만 한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저는 어릴 때 그게 진짜 이해가 안 됐거든요. 왜 저래 미쳤나 봐. 막 이랬거든요. 근데 직접 장례식장에서 이제 한번 그 일을 겪어보니까 사람이 정말 슬프기만 해서는 살 수 없고 그쵸. 맞아. 울다가도 갑자기 웃기도 하고 이해할 수 없는 되게 해괴망측한 이게 그렇지. 인간사구나. 맞아. 를 겪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네. 근데 나는 오히려 그런 여러 톤으로 이거를 쓸 수 있는 게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일 얘기고 또 일 얘기 중에서도 막 노동 권익 막 이런 걸 쓰다 보니까 맨날 그 단어 어려운 거 쓰고 어려운 거 학술적으로 쓰고 써서 막. 저희가 맨날 놀리잖아요. 저런 걸 저렇게 조롱하고. 맨날 막 수라 타자화 막 이런 거 하면서 내가 편집했는데 다른 어떤 우리 팟캐 다른 회차에서 할머니랑 라포를 얘기해가지고 맞아. 진짜 웃겼어. 할머니가 그래서 저 할머니랑 라포를 쌓을 기회가 없었어요. 이래가지고 엄청 비웃어하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그렇게 단편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딱딱한 그게 그냥 내가 되어버려서 저는 너무 그게 답답한 거예요. 근데 에세이도
실용 에세이고 에세이긴 하지만 어쨌든 조금 뭐뭐 하는 법에 대해서 쓰다 보니까 어떨 때는 되게 딱딱하고 선언적으로 써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어떨 때는 내 개인 에피소드도 넣지만 어떨 때는 좀 거리를 두고 써야 되고 이게 너무 답답해서 오히려 제가 이 에세이를 쓸 때 글을 제일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이런 결의 글이 너무 질려서 갑자기 내가 좋아하는 빵에 대해서 글을 쓰고 막 캠핑에 대해서 쓰고 내가 좋아하는 여름 과일에 대해서 쓰고 완전 다른 톤으로 그러니까 좀 되게 힐링이 되더라고요. 맞아 맞아 맞아. 저 요즘에 쓰면서 좀 고민이 있었어요. 뭐예요? 안 그래도 비욘세 가서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좋아 좋아. 주제가 이거여가지고. 물어보세요. 어디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내년에 이제 초에 출간 예정인 칵테일 에세이를 쓰는데 이번 건 진짜 못 쓰겠는 거예요. 원래대로라면 올해 5월에 나왔어야 됐거든요. 네. 근데 못 쓰겠는 이유가 좀 감성적인 글이라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일단 방향성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고 근데 이런 느낌으로 벌써 70% 썼거든요. 네네. 그래서 중간에 한번 편집자님 불러가지고 접어야 될 것 같다. 어. 난 이건 너무 아닌 것 같다. 내가 네. 뭘 쓰고 있는지 전혀 모르겠다. 음. 근데 그때 너무 우쭈쭈 잘해줘서 또 잠깐 힘을 받고 그게 또 3개월 쓰다가 또 못 쓰겠는 거야. 약발이 다 됐어. 또 이거 또 아닌 것 같은 네. 거예요. 그래서 못 쓰겠어. 막 글이 쓰레기 같아 이런다기보다 뭘 얘기하고 싶은 거지? 이전에 책 쓸 때는 그런 패턴이 없었어요? 이전에 책은 컨셉이 되게 확실했어요. 아. 동거 그리고 동거에 대해서 쓰고 지금도 이런 칵테일 메시지를 전한다.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야. 칵테일 레시피 책 아니야. 네. 그냥 일상 에세이를 칵테일과 같이 쓰는 거예요. 그 나는 그 약간 초롱 씨의 캐릭터를 알잖아요. 그 왜 힘들었는지 알 것 같아. 내가 어딜 향해 가고 있는지 모르겠어. 목적 지향적이어야 되는데 이 글은 목적 지향적일 필요도 없고 목적 지향적이지 않기 때문에 가는 길을 모르는 건데 사실은 가는 길이 몰라도 되는 글 아닌가? 맞아 맞아. 일상 에세이잖아. 그럴 때 저는 해외 여성 작가 에세이를 보거든요. 어디로 가는지 읽는 나도 모르겠어. 근데 재밌단 말이지. 그게 어쩌면은 약간 되게 목적이 있고 명확한 막 아레날 방향성 막 이게 되게 중요한 사람이어서 힘들겠다. 맞아. 근데 칵테일이라는 것 자체가 어쨌든 이게 술이랑 연관된 거니까 이 술이 있을 때 아니면 이 술을 마시고 있을 때의 에피소드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좀 무질서해야지. 그치. 듣는 사람이 약간 그냥 술 마시면서 읽을 수 있는 책인 것 같고 예전에 제가 그냥 온라인으로 하나 올렸었던 글 중에 제가 블랙러시안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게 지금 생각하면 그냥 깔로아에다가 보드카 넣은 거니까 엄청 간단한 술이잖아요. 근데 간단한데 되게 세기도 하고 달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제가 20대 초반에 만났던 남자가 블랙러시안을 먹는 걸 보고 그때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는 사람이었는데 그게 되게 멋있어 보였던 거예요. 나는 뭐 취향이 없으니까 칵테일 취향이라는 게 아예 없는 21살 막 20살 이럴 때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그 사람이 그걸 먹는 걸 되게 멋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도 블랙러시안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블랙러시안보다 훌륭한 술이 너무 많죠. 그쵸. 훨씬 더 막 깊이 있는 술도 많고 그런데도 그냥 그때 내가 그 사람 옆모습을 쳐다보면서 이거 되게 어른의 취향이다라는 거를 느끼면서 먹었던 게 그냥 내 몸 어딘가에 되게 좋은 기억으로 남은 거예요. 이 사람을 추억하는 거랑 또 상관없는 거야. 이거 꼭지 하나다. 그래서 그거를 원고로 보내드릴 테니까 훔쳐간다. 아니 근데 네. 이거 되게 맞는 게 저는 007 때문에 왠지 어른이면 칵테일을 드라이 마티니를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마셨을 때 맛이 더럽게 없는 거예요. 너무 독하잖아요. 맞아 맞아. 근데 지금도 칵테일 뭐 마실래 하면 마티니부터 생각하거든요. 그냥 그게 되게 좋았던 맞아. 어떤 그러니까 칵테일이란 거 자체가 그냥 이거는 맛으로만 만들어진 취향이 아닌 것 같아요. 그 나의 기억과 맞아요. 그런 서사가 묻어 있는 거여서 그래서 되게 난감했던 게 예전에 한번 어디 칵테일 바에 가가지고 막 추천해달라고 했는데 좋아하는 게 뭔지를 말해주시면은 그거랑 비슷한 걸 하나 만들어드리겠다 해가지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다 전 애인들이 좋아했던 칵테일인 거야. 그래서 이 칵테일의 일관성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막 블랙러시안, 네그로니, 가파더 막 이런 식으로 쭉쭉 몇 개를 얘기했는데 근데 이거의 일관성이 없다. 어떤 건 되게 스모키하고 어떤 맞아. 건 아니고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다 지난 연애가 저한테 남긴 것들인 거예요.
왜냐면 저처럼 맥덕들은 칵테일 먹으러 안 간단 말이에요. 연애할 때나 가는 거예요. 얘랑 한 잔 놓고 막 떠들고 싶을 때나 가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있는 이 칵테일 모든 셀렉션이 연애 콜렉션인 거예요. 근데 얘네 중에 다시 만나서 사귀고 싶은 사람 한 명도 없어. 그냥 이게 나한테 어떤 입맛으로 남은 거야. 그래서 아마 그때 썼던 글도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사랑이 남긴 흔적 같은 것들이 그냥 몸에 남아있는데 이거는 돌아가고 싶은 것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그런 취향이 많은 것 같아요. 되게 열심히 받아 적고 있어. 열심히 받아주고 있어요. 아니 팟캐스트 방송분이 나오는데 뭐하러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방송 다시 들으세요. 아니 안 듣겠다는 거야? 아니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쓰는 거랑 또 다르다고. 근데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무래도 우리가 또 한국인이고 이러다 보니까 뭔가 책을 써서 글로 내면은 이게 뭔가 좀 유용하고 메시지가 있어야 맞아. 되고 뾰족해야 되고 방향성이 있어야 되고 어. 읽는 사람들한테 뭔가 남겨야 맞아. 되고 내가 교훈을 줘야 되고 이 강박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런 게 좀 있었는데 내가 좋아하고 뭔가 재미를 느끼는 걸 생각을 해볼 때 또 그게 유용하지만은 않잖아요. 사람은 예쁜 쓰레기를 모으는 즐거움으로 살기도 하고. 맞아.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강박을 내려놓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안 하던 시도를 많이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항상 끝을 되게 교훈적으로 끝내려고 했던 좀 습관이 있는데 그 하지 않아도 난 여자입니다 쓸 때 제가 어떻게도 마무리가 안 나서 아 여자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가서 할리갈리나 해라라고 마무리를 끝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의외로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맞아. 네, 그냥 말장난으로 끝난 거고 그 음. 글에서 어떤 뭐 멋있는 아주 펀치라인 있고 핵심 있는 그런 말이 아니었는데 거기에서 재미를 느끼면 그게 그 사람들이 원하는 메시지나 방향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용하는 걸 쓰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이런 얘기할 때 늘 생각나는 그게 있는데 명랑한 은둔자에 네. 나는 데이브라는 이름이 싫어 이 챕터가 있거든요. 아. 이 내용은 그냥 데이브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자기가 여태까지 만났을 때 다 되게 멍청했대. 그리고 데이브는 발음도 그냥 되게 뾰족하지 않고 멍청하대. 그래서 난 데이브라는 이름이 너무 싫대. 차라리 데이비드가 낫지 않아? 이러고 끝나. 근데 그런 거 좀 좋잖아. 너무 재밌는 재밌어요. 거예요. 에세이는 어쨌든 무용한 거를 읽는 재미라는 것도 있으니까 맞아. 그런 게 싫으니까 그런 건데 근데 만약에 저도 남일이니까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데 만약에 내가 칵테일 에세이를 쓴다고 하면 좀 그런 데서 막힐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제가 아까 얘기했던 뭐 비욘세 씨의 블랙러시안 얘기가 있으면 왠지 같은 컨셉으로 시리즈가 가야 되지 않나? 라고 일관성. 생각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쭉 가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만 열거할 게 아니라 한번 틀어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틀어야 되지? 이런 고민을 하게 되거나 어쨌든 매개가 있는 거는 좀 그런 걸로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막 그런 것도 고민돼요. 막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막 이렇게 서정적으로 가다가 어느 편에서는 아 칵테일바 갔는데 어떤 바텐더 새끼가 나한테 맨스플레인했다 하면서 빡친다 이런 얘기를 막 하다가 저쪽에서 다시 또 서정 이래가지고 재밌는데? 근데 원래 다 그런 거 아닌가? 그 원래 다 그런 거예요? 그럼요. 내 거 에세이 나오면 읽어봐. 읽어봤어. 막 되게 멋있게 뭐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과정은 이렇고 이 과정 이런 게 챙겨야 돼요.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번아웃이 왔다. 이러고 막 빠지거든요. 근데 뭐 에세이는 그래도 되지 않을까? 근데 원래 칵테일 바는 좀 그런 공간이지 않아요? 뭔가 맞아. 좀 과잉돼 있고 붕 떠 있고 약간 옴니버스식으로 읽을 수 있는 책이면 괜찮지 않을까. 심야 식당 이런 것처럼. 네, 그리고 왜 그 말들 시리즈가 인기가 있는 게 이렇게 그냥 펼쳐서 나오는 걸 읽어도 되잖아. 맞아. 그런 것처럼 약간 그냥 열었을 때 그러니까 순서대로 읽지 않아도 한화 하나를 읽는 재미가 있는 책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오히려 이런 좀 주제에서는 그런 생각. 약간 단체 컨설팅이야 뭐야? 느닷없는 얘기긴 한데 저는 항상 그런 거 생각하거든요. 후르츠 칵테일은 왜 후르츠 칵테일인가? 칵테일에 들어가는 거였다면 칵테일 후르츠여야 됐어야 되는 것 같은데 왜 후르츠 칵테일인가? 그 통조림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과일을 섞어놔서 칵테일인가? 그러니까 아니 후르츠 칵테일이라는 그 통조림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왜 칵테일 후르츠가 아니고 왜 후르츠 칵테일? 너 메모한다. 아니 그 내 말은 그 뭐지 캔에 여러 과일이 섞여 있으니까 마치 칵테일처럼 과일이 섞여 있다. 약간 그 후르츠 비빔밥처럼. 그렇지. 후르츠 비빔밥. 그렇구나. 그런 의미가 아닐까? 이게 뇌피셜. 네. 공식은 그렇게 약간 되게 정말 그렇구나. 배우는 학생처럼 그렇게 리액션하지 말란 말이에요. 만지 씨. 너무 그럴듯해가지고.
이런 쓰잘데기 없는 얘기를 한번 아 너무 좋네. 이것저것 쓰면 좋지 않나. 기대되는데요. 네. 기대하지 마요. 기대하지 않을게요. 아 근데 읽고 싶다. 궁금하다. 된 데까지만이라도 읽고 싶어요. 그러지 마요. 된 데까지라도 읽고 다 같이 회의를 한번 하면서. 싫어 너무 싫어. 가장 난감하게 만들고 칵테일 있지. 하나에 에피소드 하나씩 던져주면서. 근데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각자가 쓰는 글을 읽으면서 좀 각자의 글을 다 좋아하잖아요. 네. 이런 애들한테 피드백 해달라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되게 이것도 써줘 이런 것만 얘기해. 그러니까 야 이거 되게 재밌다 이러면서 야 여기서 어떤 거를 좀 바꿔야 될까 이런 얘기하면 지금 너무 재밌고 에버랜드 같은 데 갔다 온 에피소드 하나 넣어줘? 뭐 이런 식으로 청탁만 하는 거야. 맞아. 그런 게 진짜 많거든요. 아 제가 그 나이즘 편집장님이랑 같은 사무실을 쓰고 있는데 지금 약간 나이에 대해서 또 단행본을 쓰고 계세요. 옆에서 계속 근데 이 주제 어때요? 이 꼭지 어때요? 이러면서 계속 아이디어를 준단 말이야. 와 근데 나이즘 만드시면서 나이에 대한 단행본을 또 쓰셔야 되면 이게 또 착즙의 시대가 오거든요. 아, 그렇죠. 이다의 투다. 와 진짜. 약간 그 인터넷에 우리은행 진정의 짤처럼 간판에 우리 투자증권 우리은행. 이다의 진정의 이다의 진정의 그 마크 제이콥스지 뭐. 프레스. 마크 제이콥스 알죠? 바이 마크 제이콥스, 바이 마크 제이콥스. 무한루프야 무한루프. 아 정말. 네. 5분 남았어요. 네, 5분 남았네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지금 5분밖에 안 남아가지고. 그러니까. 네. 아, 아유, 세상에. 큰일 났네. 네. 소감밖에 못 들을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오늘도 망한 녹음 소감을 한번 들어보고 남은 얘기는 저희가 큰일려나 밀림의 방에 가서 네. 밀리방은 언제든지 와주십시오. 네. 하면 되겠어요. 녹음을 해야 가죠. 맨날 집에서 혼자 녹음하는데 어떻게 가야 되지? 그러니까 전화로 참여하면 돼요? 원래 한번 날짜를 맞춰서 와보시지. 몰래 온 손님 같이 가가지고 내가 언제 하고 있을까? 약간 그 조세호 결혼식 왜 안 와서처럼. 초대를 안 하면 초대 안 해서 어떻게 모르는데 어떻게 가요? 모르는데 어떻게 가요? 네, 책 홍보. 아, 예, 제가 저의 첫 단행본이 10월 22일부터 그 서점에서 네.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프리랜서들의 뭔가 실용적인 이야기, 그러니까 프리랜서로 살아감에 있어서 나를 지키면서 일할 수 있는 태도를 중심으로 썼어요. 뭐돈 많이 버는 비법은 없습니다. 제가 실현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무튼 좀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저는 사실은 이번이 첫 단행본이라 또 궁금했던 거를 많이 물어볼 수 있었던 자리였던 것 같아요. 좀 도움된 이야기도 들었고 고맙습니다. 와. 네, 저는 좀 있으면은 나올 비욘세님과 저의 그 미루는 사람들에 대한 에세이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 외 차녀 힙합과 저의 졸업 많은 푸시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세 분들의 책을 잘 부탁드립니다. 아, 멋있다. 제 책이 나올 게 없어서 그래요. 나온 거라도. 아 근데 저는 팟캐스트를 하면서 글을 쓰는 동시에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생긴 게 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멤버가 아니면은 말로도 이 주제를 많이 얘기하는데 글로도 쓰는 거 어떡해요? 같은 건 사실 물어볼 수 없잖아요. 맞아. 그리고 저는 가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걸어서 한 장 속으로나 이런 책이나 제 글을 읽으신 분이랑 팟캐스트를 들으시는 분들이 저는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전에 김하나 작가님이 하셨던 책이라웃 같은 경우에는 김하나 작가님이라는 이미 브랜드가 있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는데 저는 그냥 아예 익명으로 비욘세 팟캐스트를 먼저 했었고 주제도 제가 전혀 안 썼던 주제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되게 깜짝깜짝 놀라실 때가 있거든요. 와, 이분이 이분인지 몰랐다. 그래서 저도 그 톤에 대한 고민도 되게 많이 하고 근데 이번에도 그 편집자님이 뭐 책이 나오면 여러 가지 이벤트를 해보고 싶은데 그 중에 뭐 팟캐스트 들은 거를 인증하면 이렇게 하는 거 어때요? 라고 아이디어를 주셔서 아 근데 전 독자분한테 제 팟캐스트를 들으라고 하고 싶어요. 그분도 자기가 나름대로 소비하는 박민지 작가의 그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또 그분 거니까 그런 여러 가지를 되게 고민하고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를 좀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고 뭐 또 어떻게 또 질 짜면서 또 한 권 내보겠습니다. 그래요. 아유, 어떻게든 해봅시다. 네. 네. 네, 뭐라도 되겠죠. 뭐라도 되겠지. 뭐라도 네. 되겠지. 사주십시오. 네, 사실 도와주세요. 소감 얘기하라 그랬더니 다짜고짜 책 홍보를 했던 우리 그 이다혜 작가님. 첫 책이 잘 돼야. 그러니까요. 제가 원래 친구들 책도 다 광고로 받지 네. 공짜로 홍보를 아무것도 안 해주고 네. 있어요. 그래서 아. 틈새를 아주 잘 잡으셔가지고 축하드린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여기 계신 작가님들의 책을 내주신 출판사를 포함해서 광고를
정보를 넣고 싶은 분들은 비욘세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BEHONSES@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휴, 글 쓰러 가시죠. 네. 갑시다. 더워 죽겠는데. 알겠습니다. 오늘도 싱글레이디, 싱글피플이 말하는 비혼의 세상 비욘세,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혼자 사세요. 써보자.